네. 혹시 밖에 저거 탁탁 있는 거 먹어도 되는 거? 당연하지요. 저번에 맨 마지막에 분 중문제 네. 설명하셨던 거 네네. 그때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은 이해했어요. 그래. 더 빨리 안 하고 좋아. 근데 정리하기 좋아. 이해했어. 수요일인가 이걸 어떻게 해달란지 이해했어. 야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하나를 엑스플로시로 줘. 가자 봐봐. 야, 저기 현준아. 형이 그냥 현준 형이 봐봐. 이게 이제 지난번 했었던 건데 이제 뭐 다시 해보라는 친구가 있었던 건데 그것보다는 이제 이거를 오늘 내가 지금 딱 보니까 요 뒤에 세 문제는 계산 문제니까 대충 풀겠다는 게 아니고 대충 풀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이제 오늘 정리하는 문제로 마무리하기 좋은 것 같아. 자, 이 번호를 보면 익승하자. 이게 3을 5, 4 치면 180, 21번. 일단 우리 목표의 문제야. 우리가 처음 쳤을 때 1이 받으면 좋다가 1을 받아내야 되는데 21번 난이도를 맞추면 1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지.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 문제는 오늘 문제 푸는 것 중에 규모가 제일 크다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제일 많이 들어있는 문제 나왔거든. 근데 이걸 그때 아마 현민이는 기억을 하겠지. 다시 한번 풀어볼게. 그럼 태원이가 누가를 크게 또 봐봐. 아마 오늘 부분이 가장 난이도가 있긴 있을 거야. 문제 보면 첫째 항이 자연수고 공차가 음의 정수래. 등차 수열이래. 첫째 항 자연수고 공차가 음의 정수를 했으니까 이 조건은 네 여자친구 없다 했나? 어쨌든 엄마만큼 중요한 거다. 끝. 노동할 수도 있고 자연수 음의 정수라잖아. 부호관계도 나는 알 수 있고 초항은 자연수에다가 계속 작아지다가 없고 언제 음으로 바뀌겠네? 뭐 다 알 수 있고 엄청난 조건. 니은 보면 두 번째 조건이 등비 수열인데 첫째 항 자연수고 공비가 음의 정수래. 걔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태원이가 만약에 이런 생각했다 진짜 저 새끼는 등비 수열 얘기 안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면 첫 수업 들어봤을 때 등비 수열에 관한 모든 문제는 여기 좀 웃긴 거 보면 제발 모든이라 썼다. 모든 문제는 연산이다가 결론이고 등차 수열 문제는 너무나 많은 해석들이 가능하고 수능에서 주킬러의 문제 90%는 다 등차 수열이고 등비 수열 가끔씩 나온다. 물론 3점짜리는 무조건 나오고 3점이든 4점이든 번호 위치랑 상관없이 무조건 다 연산이다. 그럼 연산 문제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떤 강사는 공식이랄 건데 똑같은 말이다. 그래서 등비 수열은 해석이 없다. 그럼 선생님 이런 거는 등비 수열 하는 문제 아닌가요? 그래서 해석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네가 직접 봐봐. 자연수고 음의 정수면 부호관계라는 게 이미 확정이지. 풀마 선생님 그래프는요 안 그려진다. 이거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라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의미가 있는지 이게 지수함수니 아니란 말이다. 왜? 마이너스 2분의 1 그냥 들어봐.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야. 플러스 4분의 1이야. 마이너스 8분의 1 무슨 말인지 가보나? 예. 플러스 16분의 1. 이 그래프가 끊어지긴 하지만 얘는 우리가 배운 지수, 로그 함수, 다항함수랑 아무런 개연성이 없단 말이야. 그럼 실제로 그래프를 이렇게 이런 프랙탈 함수를 그냥 시키는 거거든. 그래프에서 또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납득을 시키려고 잠깐 얘기한 건데 진짜로 다 연산이야. 등비수열은 개념이라는 어떤 확장을 그래프로 하거나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무조건 계산. 그러니까 수능에서 별로 나게 가치 있게 안 다룬단 말이야. 이 문제 풀어봐는 방향성을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내가 계산 빨리 보여주고 쉬는 시간 없이 나는 무조건 갈 건데 방학하기 전에 좀 시간에 한계가 있다. 그러면 내가 이거 태원이한테 다시 풀을 진짜 보여주고 싶어. 한 번만 다시 풀어보자. 누가 질문도 했지만 자 노동할 수 있고 부호관계 다 알겠고 노동할 수 있고 부호관계도 다 알겠어. 조건을 보니까 오늘 우리가 숙제해 주는 건 시그마인데 시그마는 딱 까놓고 말해서 개념 수능에 대한 개념은 없다가 결론이고 여기도 한번 풀어보면 알겠네. 자 이 두 식을 세 식을 딱 봤어. 자 내가 원하는 방향이라기보다 문제를 봤을 때 항이 1항부터 N항까지도 아니고 몇 개 없네. 두 번째 똑같은 시그마 구성에다가 일반항 자리에 똑같은 새끼가 들어있는데 부호 관계만 모를 뿐이다 라고 하면 좀 아쉽다. 부호를 우리 다 알고 있다 이미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따로따로 계산한다는 게 아니고 연립이라는 게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머리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몸에 배어있다. 시간 쪼개지니까 더하기 빼기가 어떻게 할 것이냐 했을 때 뭐 세 가지 방법이 보인다. 얘랑 연립한다. 얘랑 연립한다. 얘랑 연립한다. 정상적이라면 이 두 개를 먼저 볼 것 같다. 동의가 안 된 사람 없을 거다. 그러면 나에서 가를 뺀다가 맞다가 아니라 제일 일반적일 거다. 그럼 나에서 가를 빼면 당연히 뭐가 남아라 했을 때 이런 구성이 될 건데 갑자기 머리가 안 돌아가. 사람이 그럴 때가 있다니까. 그죠? 집중이 안 될 때. 그럼 적으면 돼. 맞지? B1, B2, B1 적고 B1 값 적고 밑에는 그대로 적으면 사람이면 B1은 플러스고 B2는 마이너스고 이런 관계가 우리는 알게 돼.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여기에서 이걸 빼면 두 개 플러스일 때 똑같은 거 날아가고 마이너스 때 두 배 된다라는 해석은 또 될 거야. 그치? 비빈정. 그럼 이런 식을 쓰는 게 첫 번째 식인데 자 그러면 내가 3점짜리 등비 수열 문제가 가장 어려웠다 치자. 그러면 이랬다 치잖아요. 2B2에서 2B4를 더했을 때 40이라는 걸 보고 부정 방정식 노동이 가능하네면 3점짜리가 끝난 거다. 왜? 어차피 등비수는 다 연산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서 네가 어떤 기준으로 할 때 했을 때 이런 거 있다 이거죠? 이런 거 다 기초라고 말하는 게 쌤은 R은 여기 두 개 들어있고 B는 여기 하나 들어있으니까 R이 좋습니다. 졸라리 맞다. 아주 무식한 해석이지만 아주 훌륭하다. 영향을 많이 주는 거 기준으로 하는 게 무조건 편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좋겠네. 자, R을 보니까 음의 점수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7은 또라이는 없겠지. 이런 식으로 컴파운드 할 건데 수능 시험이라는 거는 이런 걸 잘 찾아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찾아가는 게 내신 배제고 시험하고 다르게 그런 게 아니다. 그래서 금방 나오고 심플하다 항상. 그래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뭐 여기 2고 여기 많았으니까 3초만 써봐. 뭔가 이상하다. 뭔가 이상하다. 도가 이상하다. 그죠? 많이 이상하다. 그죠? 여기에서 이거 빼면 40이고 참 생각해보니까 맞지? B가 음수면 여기 B가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 마이너스 40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지? 3초만 써봐. 병신이네. 이씨 바보. 1 바보. 어쨌든 자 여기 마이너스 1 되면 여기 초항 얼마지? 이거 좀 도와줄래? 10이네. 1은 바보. 자 마이너스 2는 얼마지? 빨리 하자. 5고 10이니까 2네. 1은 제기랄. 3이면 10, 30이니까 안 되고 그 다음 확인하는 사람 없겠네. 그러면 이건 저는 통과돼. 어쨌든 두 가지 포트폴리오밖에 안 나온다 그죠? 이때도 자 이제 태원이 아까 우리가 아까 쉬는 시간 전에 약속이라는 게 아니지. 수학이 어떻게 공식이고 약속이 있는지 상황 해석이 자연스럽고 싶더라고. 나는 지금 두 가지 케이스 이건지만 알면 문제 반 이상 푼 것 같아. 이 준킬러 문제를. 근데 답을 낼 때 보통 전형적으로 내신 공부한 2등급, 3등급이 이렇게 풀려고 할 거야. 내가 저거 썼으니까 들어. 요거 두 개 써야지.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수학 문제 푸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얘를 다시 보는 거 봐봐. 답안제 풀이가 좀 다르다고 치면 내 풀이가 당연히 좋을 거야. 애초에 지금 이 B 5개 하면 정해졌지. 그럼 이쪽은 뭐 태어나 뭐라고 볼 것 같아? 오늘 우리가 처음 갖고 처음 무언가 문제를 풀었지만 이거 뭐 A3 5개 있다 보는 거 너무 밸러블하다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가 된 2월 말이면 5A3가 그렇지.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얼마야? 이게 지금 잠깐만 있어 봐봐. 이게 이름 어떻게 돼? 10만 10, 10만 10 플러스 10이니까 얘가 17 되겠다. 그치? A3가 전 했네. 어쨌든 요렇게 나와. 그치? 그럼 얘가 맞다 틀리다 해서 맞겠지가 아니고 문제 다시 잠깐 보면 자, 요것도 나쁘지 않다. 그냥 이것도 이 문제 풀 때 직접 안 쓰려도 심심한데 안 해보자. 자, 공차가 음이 정수야. 자, 이렇게 생겼어. 얘가 자연수야. 자연수에서 정수를 뺀다? 음의 정수를 그냥 내가 정수를 뺀다고 표현할게. 얘는 다 뭐지? 다 정수지. 자, 이렇게 넘버링 날리는 거는 특히 또 이런 부정방정식 문제의 전형적인 케이스거든. 조금 날린다. 답은 얘네 끝났다. 그러면 니도 동의하겠지만 자, 2 마사 플러스 8 마이너스 16 플러스 32 해가지고 여기마다 더 얼마지? 내 바보니까 계산할게. 6에다가 마이너스 10에다가 얼마야? 플러스 20이니까 20이 30이면 5가 될 거니까 요 케이스는 A3가 5A3가 오니까 sorry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럼 A3가 1이라 나오면서 푸는 I와 다시 등차수열 합은 공식이야. 막 식에다 넣을 거야. 이런 태도 뿐만 아니라 나는 방금 이걸 썼으니까 수학 문제 풀 때 원래 그런 거야 생각해서 이거 두 개 연립할 거야. 자, 뭐가 맞아? 얘가 맞는 거지. 자, 오케이. 수능은 그렇다. 좋아. 그래서 끝. 그러면 이때도 마찬가지야. 지금 제대로 마무리를 한다면 이런 태도가 더 좋은 태도라고.
뭐지? 등차 수요인데 사망이 1이야. 자, 공차가 음의 점수야. 그러면 자, 쌤 그래프는 언제 그리는 건가요? 봐, 지금 네가 보라고. 네가 지금 우리가 지금 안 쓴 게 얘지. 얘로 마무리하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 뭘 알고 있어? 자, 눈 감고 이거 완벽하게 알고 있어. 임마 부호만 알면 돼. 부호도 상당히 이미 알고 있다 생각이 안 드니? 왜? 사망이 얼마야? 플러스 1이야. 그럼 1항 2항은 당연히 양수야. 쌤 상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수능시험이라는 게 네가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어진지 봐봐. 교육청 시험하고 다르게 음의 점수래. 그럼 사항이 됐니? 아무리 커봤자 0 아이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말에 동의 좀 해줘. 이래 썼을 때 n이 4 이상이면 적어도 얘는 맞네. 그래 C가 좋아. 야 0이라는 녀석은 마이너스를 붙이나 안 붙이나 똑같아. 그치?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A1 더하기 A2 더하기 A3는 마세 말고 A4, A5를 이렇게 해석해가지고 열 필요 없이 이걸로만 끝내면 되겠네. 괜찮나? 그러면 너무 좋다. 자 거기에다가 그자 아까 맞지? 뒤에는 이미 이게 정답이었으니까 이만 크기하고 맞지? 얘네들이다 그자. 그래서 뭐 이거를 뭐 그냥 무식하게 넣어갖고 뭐 등비수하고 써도 거기 알아서 하세요. 그래서 2에 5승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2 빼기 1에다가 추항 1에 쓰든지 and yourself. 그럼 여기가 지금 얼마야? 2에 6승이 얼마고 64가 63이네. 뭐랬다? 63이면 글자가 안 보이네. 63 넘기면 얼마지? 18이가? 18? 이런 투리가? 좋아. 자 그럼 요식 됐나? 괜찮나? 사랑해. A3는 얼마? 1. 요거 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 거는 6등급이다. 그죠? 자 요렇게 마무리하는 문제인데 쉽게 보지 말고 쉽다 그랬다 중요하다. 너무 가치 있는 문제 다 들어가 있는 문제네. 그럼 태원이를 보면서 내가 무슨 안 보는 척하면 다 본단 말이야. 시그마라는 게 이거가 SN의 개념과 나이라는 개념과 합차가 나눠진다라는 그 기본 개념 외에는 수능의 개념은 따로 없거든. 그래서 등차 등비에 보통 강사들이 인강이 34개가 있으면 보통 한 3개 들어가고 시그마 개념은 개념 수업 안 한단 말이다. 근데 오늘 주는 숙제는 사실 개념 필요가 없어. 근데 등차 등비가 잘 돼야지 그거죠. 특히 등차가 90%. 그래서 이런 툴인데 뒤에 거 중에 계산 문제를 내가 한번 물어본 수능 문제 옛날 계산 문제가 몇 개 있더라고. 근데 이런 것들 지금 내가 뭐 보는 게 크게 의미가 없더라도 예를 들어 볼게. 1372번 질문을 하긴 했으니까 자 요거 내가 풀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다. 자 이제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참석 시간 정해진 시간에 와도 되고 정해진 시간에는 와야 되는데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와도 되고 방학 되면 우리 윈터 겨울왕국가는 우리 소율이는 어쩔 수 없고 나머지 친구들은 매일매일 하루 종일 있을 거니까 질문을 해결을 못했다? 한다는 소리고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많이 안 풀고 내가 빡빡빡빡 하고 나머지 다 질문에 참석 때 해 라고 할 때가 있을 거야. 처음엔 안 그럴 거야. 왜냐하면 등차 수율 현민이 네가 내처럼 안 배웠다 이거 맞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거 말가주란 소리고 그래서 어떤 단원에 어떤 과정이 거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됐지? 질문해 개인 질문해 라고 할 거다. 조교가 하는 게 내가 하니까. 자 1372번은 2010년도면 모르겠다. 내 첫 번째 제자가 2012년인데 어쨌든 내가 학원가에 들어오기도 전이네. 여튼 봐 그때 자 문제 한번 풀어보자. 실시간데 F랑 4번씩 다를 거다. 칩 한번 번영아 요거만 풀자. 왜 두 개 뒤에는 아주 간단한 계산이더라. 자 A가 자연수래. 뭐가 제일 중요해? 이게 제일 중요해. 인정? 그래서 이 조건을 우리 소율이가 이게 뭐라 주는 거야? 엄마 졸라 중요해. 자 자연수 띠 인정. 자 그다음 세수가 등비수 쌤은 끝. 자 내가 미친놈 같니? 왜 끝났는데? 계산 문제라고. 여기가 자 다시 들어봐. 이태원 잘 들어. 여기에 막 상수가 있어. 막 시그마 있고 시가 나오니까 SL도 있고 막 난리지겠어. 근데 내가 등비수열이래. 뭐야? 계산이라고. 끝. 자 그 태도는 중요하다. 자 그러면 세 순서로 등비수열일 때 그냥 등비중앙 쓰고 싶습니다. 아니면 얘를 R로 나누면 얘가 나오고 얘를 R 곱하면 얘가 나온다. 뭘 써도 상관없는데 일단 자연스러운 건 등비중앙을 쓰고 싶다. 왜냐면 식 두 개 쓰는 것보다 한 개 쓰는 게 좀 편하니까. 인정? 띠인정. 그래서 A 이게 이래갖고 뭐 제곱하면 뭐 이래 쓰겠지. 네, 이거 두 개. 그러니까 수학을 잘못했다. 이래갖고 뭐 이래 하겠지. 이 가운데 제곱인데 가운데 제곱만 보면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래 썼다. 3의 6승에 해명 맞나? 오케이. 자 이렇게 썼다. 자 그럼 그 다음 뭐 할 건데 했을 때 들어줘. 그럼 다 한 거야. 왜냐하면 A도 자연수고 B도 자연수고
n은요, n은 자연수니 당연한 거고. 그럼 이런 툴이야.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할까 했을 때 질문을 잠깐 보면 a, b, 오케이. a 곱하기 b의 최소값으로 봤다, 그렇지? 여기서 뭐 산수기야 생각나는 거 또 많이 뭐 다 이상하다. 일단 부정 방정식이니까 노동을 할 건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가 당연히 옳은 태도다. 당연히 옳은 태도.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것도 동의할 거야. 보통 식의 정리를 잘 몸에 좀 안 배어 있는 식이 있다. 다시 말하면 계산을 못한다가 아니라 이럴 때는 어떤 연산을 하지 또는 이렇게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안 움직여지는 친구가 있었다 하자. 그러면 내가 이거는 이제 무지성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적은 거다, 그렇지? 자, 이때 식을 다시 보는 거야. 자, 적어도 자 학교 시험 떠나서 모의고사가 6등급, 7등급, 8등급 아니면 이 A, B가 자연수인데 오른쪽에 소수로 보이는 거. 소수 뭔지 알지? 그 소수의 정의를 난 소리 논술하는 사람이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수준을 사지않고 제대로 하면 미쳐버리거든. 네가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지? 1, 2 알고 자기 자신하고 약속 없는 거 그런 말 하고 웃기지, 그죠? 어쨌든 2하고 3은 졸라 소수야. 그게 안 보인다? 그럼 못 푼다. 그러면 2하고 3은 소수야. 다시 말하면 2학생끼리 소인수분 해가지고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가 되려면 1 말고는 없다고. 그러면 요 생각을 딱 보고 두 번째, 여기 지금 n도 자연수란 말이다. 맞나? 인정. 그러니까 얘를 분해할 게 아니라 뭘 하지만 그래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거는 내가 오늘 너한테 뭔가 가르치고자 하는 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냥 이런 문제는 올해 수능이 안 나오는데 연산할 때 이런 거 한번 봐봐봐 이런 느낌이야. 자, 다시 이렇게 써보자. 됐지? 자, 현민이 나왔다. 현민이. 자, n을 최대한 최대한 크게 유수 크게 이거라고 니 뭐 할 거? 저거를 이제 그러니까 좀 자세히 말고. 현민아, 다시 n을 최대한 크게 해봐. 라고 하면 n이 뭘 것 같아? 틀려도 돼. 저 4예요. 4. 오케이. 자, 됐다. 원영이는 됐고, 이 무시할 거 아니다. 여기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럴 수도 있다, 이까 그죠? 침팬지하고 IQ가 비슷한 사람도 있단 말이다. 그래서 IQ가 86이야. 이게 심한 거야. 이랬다 치자. 8 아닐까? 10이 아닐까? 이렇게 해도 했다 치도 오류가 발견될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8이면 내가 이걸 동의해야 돼. 이 숫자를 최대한 크게 만들고 싶은 이유는 동의가 돼야 돼. 얘가 크게야지 이만 작은 크잖아.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집에 가시고. 그럼 8이라고 했을 때 A, B가 만들어지는지 확인을 네가 하래. 누가? 쌤 답이 아닌 것 같아. 아니 그냥 해보래. 됐지? 해봐래. 자, 요거 다시 표현해보자.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8을 만들 수 있는지에서 그런 자연수가 A, B가 있는지 확인을 시켰다. 자, 어떤 식으로 할 거야? 그럼 4 비슷한 거야. 난 비슷한 생각한다. 얘가 8이 있고 2라는 숫자는 1 외에 자연수의 곱으로 표현 안 되거든? 그러면 놔두고 그럼 8 뽑으면 3은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3은 3 자체인데 이를 제기를 하면서 그럼 3은 어떻게 분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약 썼다 하자. 좀 야 말도 안 되는 가지고 그냥 들어둬. 맞지? 이게 최선을 다했어. 어떻게 노력해봤어. 근데 이거 알지만 그죠?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인데 이마가 무리수란 건 알고 있으니까 그죠? 얘는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그냥 푸는 거야 그냥 문제는. 그러니까 이게 그럼 수능에 있는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안 나와 있다. 근데 이게 2010년도 그냥 대상 문제지 나요. 문과 문제네. 이렇게 불가능해. 그치? 그 이유를 물어보면 답안지를 뭐라 했겠노? 1의 소인수분해 3의 소인수분해 더해서 소인분수가 안 되니까 이 두 개의 곱 다시 말하면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 곱에 얘를 묶어내야 되는데 내가 맞는지 모르는 틀린지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얘가 8승 가지고 있고 12승 가지고 있다. 공통인수 묶어야 된다. 그러면 자연수 곱하기 자연수에다가 이 숫자가 될 수 있는 게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 최소 8하고 12의 최소 배수다 이런 말이 있겠지. 자, 근데 이걸 질문했을 때 개인 질문을 했다면 내가 뭐 좀 더 네가 계산은 뭐 어떤 거 하니 이렇게 말을 할 것 같은데 칠판에 쓰면서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그게 끝이다. 그럼 현민이가 사람 동의되지? 예. 그냥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끝났고 그러면 요 숫자가 모르겠다. 2의 2승에 3이 몇 승이지? 3승 이렇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뭐 소리 노술이라고 이렇게 쓰면 안 되긴 하지만 지금 우리 노술하는 거 아니니까. 그리고 77 보고 우리 쉬는 시간 너무 오래 쉬었으니까 이것도 아마 느낌상 2000년 초반? 2001년 시설 그럴 거야. 이러면 수능이 안 나온다 그죠? 학교 시험은 어떠냐 관심이 있든 없든 학교 시험이 안 나온다.
고3 때, 아 맞다. 우리 이게 공통수학하고 좀 애매하다. 고3 때 학교 시험 치는 미적분은 그냥 수능 문제와 똑같다. 수특하고 기출하고. 2학년 때 뭐 부교재 서탁해 나오고 그런 거 이 동네 8개 학교 어떤 학교도 없다. 수특을 기반으로 한 수능 기출 문제. 학교 대신 다 똑같고. 가정 대제 특히, 광고 세계 특히 더 그렇고. 이 문제를 내가 해야 될지 잘 모르겠지만 심심한데 하고 지압 볼게. 봐봐. 오늘 내가 공통수학 끝날 때 숙제는 개념 없다 했다. 시그마 파트에 오는 거거든. 금요일까지 숙제를 안 하면 소연이 빼고 다 눈썹 밀을 거다. 현주이 니도. 엄마한테 허락 안 받을 거다. 눈썹 미는 게 아마 더 수치스러울 거다. 머리 미는 것보다. 건영아, 내가 안 할 것 같지? 지은사한테 물어. 봐봐. QR을 다 내고 온 게 안 한 거다. 이 문제 안 해도 되는 문제다. 하지만 왜 하냐면 그냥 이렇게 한번 봐봐. 야, 내가 수리 논술을 썼어. 좋아. 그런 다음 느껴 봐봐. 뭔 문제지? 내가 읽어볼게. 나 모른다. 증가 추세 넘어간다. 자, 소비량을 조사하면 몰라? 10년 동안 시작. 한번 봐봐. 석유량은 그전에 소비량 3초만. 최근 10년 동안 소비된 석유량은 그 이전까지 소비된 소비량과 같단다. 이거 뭔가 재밌는데 모르겠다. 자, 봐. 나처럼 국어를 못하는 사람은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아. 이게 시라 써주고 최근 동안 소비된 석유량이라고 하면 다 서메이션 합하라는 걸로 한국 사람 읽을 것 같아. 그럼 얘네들을 합한 양이, 그치? 자, 그 양은 그 이전까지 이런 뜻이구나. 그 이전이라고 하면 고대 그리스부터 석유 몰라 나도 있으면 그 이전까지 입맛 똑같다. 이게 무슨 개념인지 난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는 분명히 현준아, 현민아, 예, 내가 지금 현준아, 좀 미안하다. 내가 방금 읽은 거, 니도 동의하지? 네. 최근 프레젠트, 여기 현재, 최근 10년 동안 소비되는 양 합하면 그 이전 언제 시작인지 모르겠지만 쭉 그 한가를 갖다 준다. 그러면 쌤이 어떻게 표현하면 좀 익숙할까? 모르겠다. 최근 10년의 합, 그다음에 그 이전의 합, 이 두 개는 항상 같대.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장 읽지 않고 내가 이 문제 의도를 알겠거든. 왜 알겠는지 한번 들어봐.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럼 그냥 생각해봐봐. 여기에서 들어. 1에 한 해가 들어갔어. 그러면 또 어떤 식이 나오게 돼? 얘네들의 합이 그 이전까지 합에다가 여기 합하고 똑같지? 자, 이런 논리를 말하는 것 같아. 그러면 이제 B가 나올 것 같은데 그 말은 무시하고 방금 내 말 무시하고 그 다음 문제 보니까 자, 예를 들어가지고 이거 읽어가지고 알겠다? 넘어가자.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 끝냈을 때 넘어가고 현재까지 소비된 석유量A 이는 G라 다 나와있네. 됐다. 자, 하나 더 하자. 현재까지 소비된 석유량 현재는 오늘이라 하자. 그러면 현재까지 소비된 양이 한국 사람이면 이걸 말한다고 읽는 사람은 없겠지. 두 개 합. 땡큐. 전체가 A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석유 매장량을 비례하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돼? 야, 이것도 그러니까 이게 수능에 지금 안 나오는 이유가 알겠나? 언어적 해석이니까 현재 석유 매장량이 뭐라고 읽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야, 쓴 거는 높다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니? 남아있는 거 너무 바보 같지만 그림 그려갖고 존나 뽑아써갖고 남아있는 거 인정. 그림 바보 같지? 얘가 남아있다 하자. 어이? 오케이. 그러면 잠깐만 그 다음 문장 읽기 전에 쌤처럼 국어 영역 못해도 이거 나중에 나에 대해서 알게 되면 내가 말하는 게 구라가 아니라는 거 다 알게 될 거니까. 어쨌든 나처럼 국어 영역을 못해도 수학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거든. 지금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소비된 양이라고 읽는 건 자연스럽지. 너무 좋습니다. 자, 소비된 양은 뭐라고 읽어야 되나? 하자. 현재 석유 매장량 B, 오케이, 요식 B. 그 다음 문장 봤더니 앞으로 몇 년 동안 사용할 수 있겠냐고 해서 객관식에서 막 보면 봐도 되는데 이거 보지 말고 서술형에다 치자. 오케이. 그러면 맨 마지막 문제 한 번만 다시 읽고 답 내자. 한 번만 다시 봐봐. 이와 같은 추세가 반복된다 가정했을 때 현재까지 총 소비된 게 A래. 이 전체가 A래. 현민아 맞니? 예, 맞습니다. 오케이. 시가 어떻게 쓰라는지 왼쪽에 읽지 마. 왼쪽 그림만 살짝 봐봐. 너가 어떤 느낌 받을 거냐면 많이 불편할 건데 이 문제는 뭐 난이도로 따지면 킬러가 많네. 물론 옛날 수능 문제지만 어떻게 식을 쓰라는 거 같아? 야, 우리 비문학 문제 푼다 생각해봐봐. 국어 필요 없어도. 자, 생각할 시간 같이 한 20초만 가져보자. 시작. 비문학.
그냥 양자역학에 대한 글이 있는 거야 그냥. 그 양자역학이 뭔지 모르잖아. 이거 보면 하란도 해야 될까 이거. 오케이. 시작. 아 질문이 뭐 질문 봐라. 얼마만큼 더 사용 가능하니라고 물어봤다. 오케이. 비문학. 오케이. 어렵지. 야, 현미 대답해봐. 오늘 우리가 푼 거 중에 제일 어렵지 않니? 좀 사고력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내 말이 맞는데. 이거 누가 봐도 가셔버리가 문제인데 당시 지금 수능하고 아무 상관없어 그렇지. 2010이 아니고 2009년도 그러니까 7차 8차 전에 수능 스타일이지. 대갈스라는 거. 보기를 봐도 별로 안 어렵걸. 보기 봐도 별로 감이 안 올걸. 소윤이가 어떻게 느끼려나 수학을 떠나서. 건영아, 네. 네 지금 이 문제 말은 알아들은 것 같아? 요거 필요 없어. 이건 다 읽었고 요거 알아들은 것 같아? 네. 오케이. 야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자.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이 문제 되게 어려우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봐봐. 집중. 자 여기 아까 읽어보니까 여기 쓸데없는 소리고 최근 10년 동안 소비된 거를 야 봐봐. 쌤이 말하는 거 잘 들어. 이 문제가 올해 수능에 안 나오지만 내가 태어나서 처음 본 문제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 모든 수능 문제 수학 문제는 예를 들어보면 이 상황을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예를 든다라는 건 한번 이거 한번 느껴봐봐. 야 석유가 언제 시작한지 모르잖아, 그지? 자 그러면 그것조차도 예를 들어보자. 좀 미친놈처럼. 자 현민아 10으로 떨어지는 연도 하나만 말해봐봐. 1900년도로 빨리. 1930. 아 너무 좋아. 1919년 하면 죽일라 했다가 자 석유를 1930년부터 캐기 시작했다 치자. 오케이. 자 동의는 하지 마라. 자 근데 문제에서 뭐냐면 봐. 30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캐기 시작했다 일단. 되고 있지? 네. 오케이. 그러면 10년이 지났다 하자. 그리고 또 들어 이제 이거 한번 대답해보자. 1950년이 됐다 치자. 1950년. 자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말했지? 1940년이라 하자. 자, 요까지 지나갔다 하자. 그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최근 10년 동안 이건 의미가 없네. 다시 할게. 1950년이라 치자고. 최근 10년 동안 이 피리어드 맞지? 예, 맞습니다. 오케이. 요 소비된 양이 그 전까지 소비된 양과 똑같다 했거든. 내가 동의되나? 네. 그러면 내가 좀 미친놈처럼 요 X라고 볼게. 요거 X라고 봐. 이거 얼마고? X. 어이야 사람이네. 다시 내가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라고 생각한다. 머리를 잘 쓰면 바로 풀어지는데요. 당연하지. 이 피리어드 20년 동안 얼마 쓰던데? EX. 어이야 좋다. 졸라 잘했다. 땡큐.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자 이렇게 해서 요 기간 동안은 4x 쓰는 거 맞나? 예. 오이야. 자 내가 어떤 연도까지 내 마음대로 예를 들었을 때 이 문제 해석이 조금씩 보인다 그지? 오케이. 현재는 몇 년도라고? 쌤이 1980년생이거든. 꿀 아니다. 1980년 6월 9일생. 자 이게 현재였다 하자. 현재. 그래서 이게 현재야. 이게 현재면 이 봐라. 여기 얼마인지도 뭐라 쓸 거냐면 이게 전체 합이라고 쓰겠지. 뱅키 됐어. 그럼 얘네들 합이라는 걸 쓸 때 우리는 이제 등비수열 합공식을 알아. 맞지? 예. 여기에 뭐 써지겠노? 등비수열 합구조가 쓰이겠다. 그죠? 오케이 바리. 그래서 여기 보면 원하지 말고 들어봐봐. 뭐 보이는 그대로 써볼까? 이런 경우가 써질 것 같아. 그렇지? 어이야. 자 이제 문제 다시 읽어봐. 현재 소비된 석유량은 A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가 1980년이면 소비된 거 이만해. 맞나? 예. 오케이. 현재 석유 매장량을 B라고 한대. 그러면 이건 이제 마지막 동의. 자 IQ가 86이야. 위반은 없어. 이상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잘 없어.
상일여고에 한 명 있을 거야. 좀 많이 그러니까 나는 그 친구가 장애에 있다란 말이 아니다. 아주 독특하게 이게 머리 회전이 안 된 친구가 있다 하자. 그 친구도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니야. 현재 소비 매장량이 B라고 했을 때 이만큼 있어. 이걸 몇 년 더 사용할 수 있냐고 물어봤다 이거 그죠? 그러면 얘가 없어질 때까지를 말하는 건 맞지 그죠? 맞아 안 맞아? 오케이. 그러면 이제 마무리 좀 해보자. 봐봐. 80년이 현재인데 지금 남은 게 B래. 자, 부탁 좀 할게. 여기가 마지막 조건이었거든. 이 어떤 등식을 만드는 것 같아? 어떤 등식을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 이해가 되면 좀 좋겠는데. 어떤 등식을 만들어야 되지 맞을까? 앞으로도 이 추세가 반복이 된다 했으니까 어떤 등식? 뭐랑 뭐랑 같다라든지. 좋아. B가 너네 국어를 잘하잖아. B가 등비수의 합. 등비수열 합. 잠깐만 써봐. 자, 등비수열 합을 이렇게 쓰는 것 같아. 라고 했어. 자, 이제 이태호는 국어를 못해도 돼. 자, 1등급 일단은 국어가 1 나온 친구가 어떤 얘기를 했어? 현민이 말해봐. 예. 이게 맞는 것 같아. 뭔가 지금 잘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거죠. 매장량이 저 합을 다 더해가지고 그래. 자, 이게 지금까지 쓴 거다 맞지? 맞지?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양이래. 얘랑 똑같다고 써가지고 문제를 푼다라는 건 결국 뭐야?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소유를 사용할 수 있냐고 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이걸 그대로 썼다 합시다. 10년밖에 더 못 사네. 다시 뭐라고? 10년밖에 못 사네. 10년밖에 못 쓰는 건 무슨 말이야? 현재 매장량이 B 아니에요? 근데 근데 그 B가 A면 10년 살고 죽어야 된다고. 그렇지. 누가 방금 죽어요. 내가 딱 내 스타일이야. 10년 쓰면 이제 뒤지는 거지. 이게 그거 막 노리지 안 맞는데 그래 맞아 노리지 안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이 식이 정답이 될 수가 없지. 생각 조금만 해보라고. 어차피 오늘 우리가 미적분 내가 DT 잠깐 시키고 미적분 하면 생각보다 안 어렵고 또 첫 수업하고 똑같이 무난하게 넘어가. 네 번째 수업 다섯 번째부터 어렵고 미적분이 확실하게 어려워져. 그때 되면 이제 방학이니까 하루 종일 수업하니까 여유 있게 하겠지. 이게 지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방금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는 생각이 들 거야. 야, 건영이는 어떤 거 같아? 같으면 그래 그래서 저걸 그냥 잘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표현 봐봐. 어차피 이거로 수능은 상관없는데 왜 이지랄 하는지는 나중에 끝나고 얘기해보자. 자, 쌤이 숫자 4를 좋아하거든. 자, 이 표현이 뭔지 한번 보자. 한 번만 봐봐. 이 표현이 뭘까? 지금 여기 보면 네 눈에 보이는 그대로 봐봐. 빛이 이 로고가 있고 지금 보면 현재까지 소비된 양이 A라고 있다, 그치? 맞지? 현재까지 소비된 양을 맞지? 현재 매장량 P 나눠놓고 더하기 2를 이런 식으로 해놨다, 그치? 그리고 뭐 이딴 말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표현인 것 같아? 이 표현이 D를 A로 나눴대. 답을 적어줄 테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생각해봐. 재미가 없어도 재밌다고 생각하면 재밌잖아. 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A분의 B가 네. 10년 지날 때마다 지금까지 썼던 그 양의 2배만큼 늘어나는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B를 A로 나누는 거는 네. 그러면 그 10년이 얼마나 더 있을지 말하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저 E는 모르겠고 아, 로그에 저 C이 붙어있는 거 아마 아. 그런 것 때문에 아닐까 그냥 네, 소윤이가 머리가 이렇게 돌아가네. 언어적으로 돌아가고 그거 맞는데 그래 맞긴 하다. 맞긴 하고 이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이게 뭐 네다섯 놈 전부 다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극단적으로 여기 숫자랑 적어보자. 이게 지금 언제인지 내가 1940년이면 다 필요 없다. 아주 옛날부터 여기까지 소비한 자 숫자란 말이야. 숫자.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한번 우리 처음 만났으니까 한번 진짜 보여주고 싶거든. 옛날에 아주 어렸던 수능들을 그 숫자를 쌤이 내가 할게 이거 100이었다 하잖아. 아주 과거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현재는 여기였다 하잖아. 그냥 한번 봐봐. 여기 얼마지? 10년 단위인 건 알겠지? 예. 오케이. 여기 얼마지? 100이 100 맞나? 오케이. 맞나? 예. 오케이. 그리고 여기 현재 얼마지? 여기 200 맞나? 예 맞습니다. 자, 좋아. 그래서 이게 이렇게 표현했다 진짜 좀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든 거다, 그죠? 오케이. 그러면 현재까지 소비한 양은 얼마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아까 좀 x랑 똑같은 건데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거 맞지? sorry. 100, 200 이렇게 표현돼. 맞나? 예. 자, 남아있는 양이 얼마라고? 쌤, 그럼 얼마인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완전 극단적으로 예를 든다잖아. 남아있는 양 699 이런 거 하지 말고 좀 이게 떨어진 거 해보자. 뭐 해볼까? 내 맘대로 할게. 예. 한 800 정도 해볼까? 그냥 뒤였나? 예. 그냥 그러면 800이 B인 거야. 납득돼? 요게 A인 거야. 자, 너무 심했다 생각하지 말고 한번 보자. 진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그러면 얼마나 더 쓸 수 있는데라고 이게 뭐라 대답할지는 진짜 쓸 줄 알아야 돼. 왜? 얼마나 더 쓸 수 있어? 예를 들어 볼게. 이게 10년 피리어드 잡았다 치자. 일단 10년 쓸 수 있는 건 확실한데요? 나도 알겠다. 얼마? 400. 400을 썼지. 자, 우리가 지금 400 남았다, 그자. 이제 이 표현이 내가 아까 말했다 시작하자마자 이거 진짜 킬러 문제라. 킬러 문제야. 완전히 지금 수능 상관없이. 그럼 여기서 내가 얼마나 더 쓸 수 있느냐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저 로고가 왜 나온지는 알게 되거든. 지금 B가 내가 800이라 썼으면 자 이제 400이 남았단 말이야, 그자. 얼마나 더 쓸 수 있다는 거 표현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자, 어렵지? 근데 진짜 어렵다. 이거 A반 애들 시키면 아마 다 못 풀 거다. 확실하다. 자, 그리고 이거는 좀 납득되지 않니? 이 단위가 12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내가 10년에 대한 피리어드를 몇 회 정도 더 쓸 수 있다는 게 출제자 의도라는 거 동의가 좀 해도 그냥 부탁할게. 여기를 뭐라 표현해야 될까 했을 때 조금만 기다려도 자, 로그 2라는 말이 있고, 그쵸? 이 2라는 말은 여기 아까 내가 썼을 때 x, 2x, x 더하기 2x 듣고 있나? 예. 4x 등비수열 합을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2의 거듭 등비수열 합이라는 게 그건 아니지만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면 여기 항수랑 이렇게 들어간 거 알지? 오케이. 2의 거듭 찍어 표현되겠구나. 너무 사기가 안 나? 어쨌든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내가 a분의 b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지금 표현이 그럼 이 말 도대체 무슨 의미지?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조금만 아마 뭐 이런 식으로 나가겠지만 여기에 표현이 뭔지 이렇게 한 번만 다시 봐볼까? 그럼 조금이라도 납득이 되려나? 그리고 답안지 읽어보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엄청 자세히 설명해 줘야지 이해가 될 것 같거든. 요게 지금 요 표현이면 내가 A가 400이고 너무 극단적으로 말했지만 A가 400이고 B가 800이면 얘가 지금 2가 된다, 그지? 이게 지금 무슨 말하는 것 같아? 여기 10년을 두 번 간다. 그렇지, 뭐 그거지. 좋아.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남아있는 이 시기를 정확하게 10년 더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지? 맞습니다. 그래. 그러면 얘가 얼마 더 쓸 수 있다는 걸 표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겠느냐? 라고 하면 쌤 생각에는 그래도 건영이가 좀 뭐 이런 거구나 라고 해볼 만하다 싶어가지고 이렇게라도 해본 건데 건영아 내가 지금 무슨 말하는지 여기까지는 이해되니? 되니? 좋아. 봐봐. 그러면 5개 답 중에 잠깐만 봐봐.
현민아 이게 답이 몇 번이야? 정답이? 답이 2번. 아 2번. 오케이. 봐봐. 이게 이 5개 답 중에 뭐가 답이다 이거 물어볼 이유가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내가 이런 예를 들었을 때 A분의 B가 의미하는 게 뭐지? 라는 것만 해석해도 내 생각에 답이 나올 것 같아. 아니면 여기가 지금 얼마를 더 쓸 수 있지? 라고 써도 괜찮을 것 같고 여기 얼마 더 쓸 수 있지? 이건 좀 할 수 있겠나 혹시? 이건 뭐 10 곱하기 1이라는 개념이고 얘는 10 곱하기 뭐가 돼야 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2분의 400 남았어 400 그리고 앞에까지 있었던 걸 보면 얼마지? 800. 800의 비율이 되겠다 그치? 이 800의 얼마의 비율 너무 좋은데? 800의 얼마의 비율 당연히 지금 2분의 1이잖아요 이 천재네? 맞지? 몇 년이고? 5년. 5년이지 5년 맞다 그 비율이다 그 비율 맞나? 예. 그러면 야 좀 미친놈 같겠지만 이런 예를 들었을 때 뭐가 나오긴 하나 솔직하게 조금 기다려봐 여기 숫자가 뭐가 적혀있고 기다려주세요 더하기 어떤 숫자가 적혀야 되는지 라고 만약에 물어봤다 진짜 만약에 여기 얼마 적혀야 될 것 같다라는지 이 질문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 얼마일 것 같아? 별로가 풀이가 별로야? 여기 답안지 있는데 너희들 답지 있니? 답안지 한번 펴볼래? 이 문제를 그 뭐야 그림을 그려가지고 어떻게 풀어놨는지 답안지 한번 봐봐 잠깐만 답지 보고 얘기를 하자 잠깐만 봐봐 그리고 유적분은 태원이 말고 숙제가 되어 있니? 대답. 그러니까 안 한 거고. 현민이는 숙제가 되어 있니 유적분은? 저 다 못했어요. 그래. 우리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숙제를 아무도 안 했다 그러잖아. 아무도 안 한 건 아무도 그러죠.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가 아니다. 나중에 마칠 때 눈썹을 걸자 눈썹을. 자, 쌤이 수업했던 거 영상을 조금이라도 봤어야 됐고 안 봤어도 되는 만약에 안 봤으면 내가 태원이가 유적분을 옛날에 했다고 했는데 모른다 가정하고 문제 풀면서 다시 보여줄 테니까 그리고 2단원은 심플하니까 자 한 것까지 시간제 질문부터 먼저 적고 바로 출발을 할게 1단원은 너무 쉬우니까 너무 솔직히 정말 많이 쉬우니까 그리고 아까 그 답안지 혹시 있는 사람 아까 그 답안지 잠깐 줘볼래? 잠깐만 줘 이게 너희들이 알아듣게 해서 나와 있는지 갖고 쉬는 교과서 아까 코드가 몇 번이었죠? 1379번. 땡큐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됐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이해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무조건 시너지를 타서 지금부터 한 10몇 개 부르면 쌤이 완전 문제 푸는데 만약에 빨리 풀면 10분도 안 걸릴까 그렇게 하진 않을 거니까 태원이가 이렇게 알고 있니?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하면서 풀어주거든 일단은 많이 시기 때문에 89번 88번 앞에부터 불러대고 왔다 갔다 23번. 그렇지 상관없다고 빨리 79번 83번에 디귿이 33번에 디귿 네. 네. 그러니까 그 유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형 9번. 예설 그리고 당연하다. 무조건 어려워서 아니 초반에는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라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럴 수 얼마든지 있다. 유형 13번. 오케이. 그리고 그 유형 15번. 오케이 좋아. 15도 한번 보자.
유형 18번. 오이요. 시너지를 제대로 풀어주지 않다. 좋아. 이렇게 하고 또 낱개로 물어봐봐. 괜찮아? 아 그리고 저 64, 65. 네, 64. 전체가 모일바이보라는 오케이. 삼각함수가 포함돼서 이거를 잘 오케이. 그러면 요거는 내가 그래. 뭐라 쓸까? 삼각 그냥 이렇게 괜찮아. 어차피 태원이도 이건 알 거야. 미적분은 어차피 다 수원수야. 수원수. 그러니까 1, 2, 4로 전부 다 수열이고. 84번에 아. 기억 야, 진위 형 풀지 말라고 했을 건데 어쨌든 84번. 나 근데 그게 진위 형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어쨌든 난 지금 책을 이 아프 시너지 책 누구 내가 빌려줬거든. 그 책 없다. 그냥 아, 진이 여부 문제. 진위 형은 네. 맞다. 진이가 아까 제가 말했던 아. 15번 그거. 아 여기야? 네. 진위는 내신에만 나오니까 하지 말아라고 했는데 아. 괜찮다. 해도 상관없다. 근데 내신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상관없다. 63. 이거를 자 공통 수학 푸는 것보다 10배로 빨리 풀어진다. 간단하다. 근데 태훈이한테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런 개념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첫날 수업 내가 하는 거 마트에 갔어도 다시 다 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한 몇 개만 더 말해주면 딱 좋을 것 같고 요거 하고 이 단원 같은 경우 등비수요 극한도 사실은 정말 쉽거든. 좀 진짜 쉽다. 방학 전까지 세네 번 이렇게 가야 된다. 시간은 없는데 수업은 많이 해야 된다. 자, 여기서 중간에 스탑했으면 이것도 해주세요 해도 아무 상관없다. 그 내가 아까 답안지를 본 이유로 말해줄게. 답안지 해설을 진짜 잘 돼 있거든. A, 2A, 2A 더하기 4A에서 등비수락 구조고 등마가 B를 나눴을 때 나오는 결과 횟수여야 되는데 그거 곱하기 10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 그 답안지를 보면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가장 깔끔한 풀이가 해설지에 딱 5줄 나와 있거든. 그거 한번 읽어보면 쌤이 말한 대로 읽었기 때문에 엄청 와닿거든 풀이가. 아 당연하네라고 느껴질 정도로. 다시 말하면 방금 맨 마지막 문제는 의미가 없지만 해설지 한번 봐봐. 정말 깔끔하게 나와 있거든. 처음에 아마 그 해설 읽었으면 와닿지 않았을 건데 우리가 모두 해봤고 이 얘도 들어보고 저 얘도 들어보고 난리치겠거든. 근데 그런 문제 나오진 않는다. 야 근데 태원이가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다. 저 도저히 해석이 안 될 때 함수뿐만 아니라 항상 예를 들어 봤을 때 뭐 어느 정도 해석이 되는 건 사람 다 비슷한 거지. 자, 요거 23번 문제는 수능 기출인데 근데 저기 프린트랑 제 책이랑 숫자가 좀 다른데. 지금 really? 23번에 마이너스 2가 아니라 2로 나왔어요. 책이. 오케이 무슨 말이죠? 알아듣는데? 플러스 2야? 네. 저래가지고 답이 약간 틀리니까 가지고 계속. 이런 미친? 근데 제 책이 틀린 것 같아요. 저게 마이너스 2가 맞는 것 같아요. 제 책에도 2라고 돼 있는데.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니? 네. 이건 뭐야? 풀어보자. 어쨌든 시너지 문제 풀 때 행복하게 끊는 문제 말고도 수능 기출 문제는 나 무조건 코라고 쓸 건데 내가 말한 기출은 태어나 평가원 나가는 건데 얘는 수능 기출 4점짜리 문제였는데 자 해석을 이렇게 한번 해보자. 자 내가 기초가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했을 때 그냥 딱 평균 한 우리가 보통 못하는 4, 5등급이었다 하면 마상 포함되고 4 포함되고 넘어가자. 자, 함수 그래프 fx가 나와 있는데 자, 요 문제를 봤을 때 자, 그래 건영이 베이스에 약한 그나마 제일 약하다고 하자. 극한의 변수는 n이다, 그지? 그러면 요때 이 오른쪽 식에 a는 뭐야라고 누가 읽으면 얘는 상수다라고 읽을 줄 아는 게 기초 수학이다, 기초 수학. 근데 너무 잘 알지만 여기 만약에 i가 1부터 n이었다 하자. 자, 들어도 너무 쉬워도 참아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네가 이 k가 상수라는 거 알고 i가 1부터 n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됐나? Thank you, I love you. 자 그러면 우측에 a라는 거는 상수인데 그럼 내 눈에는 뭐가 보여야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얘가 눈에 들어와야 된다, 그죠? 인정. 그러면 자 위에가 밑에가 분장 n에 관한 1차식이니까 요 새끼를
절대값을 풀어내면 다시 말하면 부호를 해석해서 n에 관한 다항식. 이건 뭐라고? 착한 사람 모임들이 뭘로 보여? 숫자라고 나 숫자 땡큐. 그러면 이제 문제풀이가 햇살하고 똑같은 다르듯 아마도 우리 소윤이가 이렇게 풀려고 하는 게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다. 얘가 1보다 크거나 같나 아니면 1보다 작나 이 포지션 잡아야 될 것 같고 그죠? 자 이렇게 범위가 되면 이 안에가 플러스인 거는 3척보다 다 알고 그죠? 그럼 그대로 기어 나올 거고 그대로 기어 나간다고 했을 때 괜찮지? 그러면 이게 이 너무 쉽다. 이 FA에다가 FA 뺀 거니까 FA에다가 N 졸라 크게 쓰고 되고 있니? 이게 분자가 될 거다. 자 이제 건영아 지금 내가 이까지 말한 거 건영아 맞아 안 맞아? 아니? 땡큐. 자, 이 레인지는 당연히 마이너스 붙여나온 거 너무나 당연히 알 거고 이 밑에는 똑같이 쓰실 거고 위에는 마이너스 붙여 나오니까 그죠? 할말 없다 그죠? 마이너스 3FA라는 게 N 앞에 예수가 될 거고 뭐 이렇게 써지겠지. 괜찮지? 자, 그 대신에 이렇게는 하자. 자, 태원이가 첫날 수업을 영상 찾아가지고 대충 봤으면 좋겠는데 그때 내가 아주 자세히 설명했는데 최소한만 얘기할게. 다시 FA는 숫자니까 밑에는 n에 관한 1차식 위에는 n에 관한 1차식 정차의 개수비가 다르면 당연하다. 하지만 아래 위를 똑같이 n으로 나눈 이유가 원리적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우리 조건에서 말했다. 한미나 맞나? 맞습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은 그냥 답을 하자. 이때는 우리가 3분의 FA가 수렴값이 되는 건 맞다. 왜냐면 그거는 수트랑 똑같은 원리니까. 얘가 2 플러스 2가 맞으면 이렇게 대답하자. 자, 1번 케이스일 때는 요거를 원하는 건데 문제를 잠깐 보니까 이건 당연히 문제 1도 풀어야지만 실수 A 개수에 이제 정신 차리시고 그럼 이제 수투의 기초다 그자 알아도 봐줘. 여기가 A고 FA 함수면 되지? 3분의 FA라 좀 FA 있고 6이라고 하면 뭐 하겠노? Y 이퀄 6 짝대기 걸 거고 그렇지? 역시 개수 물어보니까 방정식의 근, 교점 개수 전부 다 함수로 바라보겠지. 뭐 해가 없는데 이렇게 볼 거고 됐고 그만하자. 얘가 2일 때도 마찬가지인데 왜 내가 천천히 하냐면 이유가 있다. 됐고 이때는 당연히 FA가 얼마 나오고 마이너스 1일 때가 나올 거다 그죠? 왜요? 플러스 2 다음에 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잠깐만 써봐. 땡큐. 마이너스 2라고 나오겠다 그죠? 무한대꼴이 무한대꼴이니까 여기가 플러스 2 맞지? 네 플러스요. 플러스 2라고 내가 풀고 있다. 그러면 결국엔 FA가 마이너스 2일 때 말하는 거니까 이게 다 마이너스 2 짝대 걸 거고 이 레인지 안에 A가 2개 있다 이렇게 문제를 풀었다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게 기초수학 문제이긴 하네 그죠? 그래서 변수 상수 구별할 줄 아느냐 절대값을 풀 줄 아느냐 이 정도 수준인데 야 그러면 흥민아 대답해 봐봐. 이 문제가 개념 문제라는 건 알겠지? 뭐가 개념 문제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게 아니고 오케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을 풀어가는 거는 자체는 어차피 2점짜리 수준이고 변수 상수 구별할 줄 아느냐라는 문제인데 이게 수능 문제가 원래 이런 거지. 깔끔하고 좋은 문제지. 자, 그 건영이 대답해봐. 이 문제 풀이가 이상하니? 괜찮아? 괜찮아요. 괜찮니? 네. 오케이. 자, 이 정도 수준의 문제인데 어쨌든 변수 상수 구별하는 건 나중에 이거 보면 진짜 중요하지. 예를 들어 볼게 봐. AK라고 하는 수열이 시그마라고 나와 있고 여기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했다 진짜. X가 1부터 N까지라고 하고 조금만 기다려도 여기 내가 아까 말한 2K 기다려줘. 내가 여기를 뭐 이렇게 하자. 아까 말한 것처럼 I라고 쓰고 여기에 자 요렇게 표현했다 하자. 괜찮지? 그러면 요렇게 표현했다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 하면 IH 만들고 봐봐. 집중. 이 결과 계산하면 뭐 나와? 아까 말한 것처럼 I가 변수니까 2K 나가면 이건 N에 관한 몇 차식? N에 관한 2차식이라고 동의되니? 예. 오케이. 근데 내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만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면 그럼 N에 관한 2차 함수가 AN이라는 얘기고 다시 다 알지만 여기 지금 AK라 표현되어 있고 알지만 여기에 내가 그냥 들어주세요. 봐봐. 이렇게 표현됐을 때
결국 이 상황이 되면 또 이게 뭐야 라고 하면 알겠지만 봐도 n에 관해서는 몇 차식이야? 2차식이고 k에 관한 1차식 아닌가? 말 이상하나? 이상하면 한 번만 적자. 이런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는 건 이런 태도야. 한 번만 들어도 한 번만 들어도 뭘 했다 분명히. 얘가 이렇게 표현돼 있으면 어떻게 푼다가 수능이 아니고 얘가 변수고 얘는 상수네. 기어 나갔더니 이런 식의 표현되는데 그러면 얘가 만약에 얘가 AK라 표현돼 있으면 N은 뭐야? 상수인 거고 맞지? K가 는 1차식 되는 거다 그지?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아 그래 좋아 잠깐만 미친놈 같아.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잘 알겠지만 K가 1부터 5까지 한 거는 뭐가 돼? 쓰면 K에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5 넣으면 다시 또 N에 관한 2차식을 5개 더한 거니까 뭐 되겠노? B에 이렇게 표현돼서 문제를 풀게 될 건데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그냥 그거야. 문제를 읽을 때 변수나 상수를 대하는 자세를 보자라고 하면 방금 문제는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다. 진짜로. 79번 봐봐. 쌤이 말한 게 와닿지 않아도 잘 들어주세요. 63번 보면서 얘기를 좀 하자. 그리고 태원이는 수업 내가 한 거가 재미없어서 좀 봤으면 좋겠다. 자, 예를 들면 나는 이 문제 풀이를 3가지를 할 건데 자, 일단 정석풀이 이전에 정석풀이라면 정석풀이라면 교과서적 풀이 봐봐. 수열 2개가 있는데 어떠한 한 수열은 극한 보내면 발산한다 했고 어떤 수열은 수렴한대. 그럼 내가 첫날 수업에 뭐라고 말을 했냐면 수렴하는 수열 같은 경우는 내가 치환했을 때 치환한다라는 게 왜 하냐고 물어보면 첫날 수업에 이렇게 말했거든. 우리는 함수의 극한이나 수열의 극한에서 더하기, 빼기나 곱하기, 나누기를 쪼개서 계산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면 전제 조건이 각각 수렴하는 함수면 나눌 수 있고 각각 수렴하는 수열이면 나눌 수 있다 했거든. 좋아. 여기에서 우리는 절대로 뭘 모르냐면 bn과 an의 극한의 수렴, 다시 말하면 bn의 극한과 an의 극한의 수렴성이 물론 이거 발산하지만 알 수 없기 때문에 수렴하는 이 수열 자체를 치환해서 푸는 게 교과서적 풀이라 했거든. 교과서적 풀이. 오케이. 그게 개념이긴 하지. 물론 그렇게 풀면 시간 아깝지만 여튼 그렇게 푼다면 풀을 먼저 해볼게. 그러면 자 CN이라는 녀석이 합시다. BN-AN인데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극한 보냈을 때 CN이 5라고 수렴하는 건 알고 있고 극한 보냈을 때 AN을 수렴을 안 한다고 알고 있는 이 상태야. 그때 자, 이 질문 던져서 계산하래. 그러면 내가 그날 이런 말 해줬거든. 극한 계산할 때 오케이 뭐 사칙연산으로 표현됐든 나누기로 표현됐든 곱하기로 표현됐든 얘를 수렴하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라고 말을 했단 말이야. 이게 어떻게 할까 해서 아무 것이나 푼 거야. 그냥 예를 들면 이래봤다 진짜 AN, BN 고등학교 때 아무리 공부를 하는데 이런 건 알겠지. 그래서 쌤이 이렇게 쓰면 괜찮겠다고 이렇게 sorry 뭐 이렇게 네가 인수 정리를 했대. 인수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인수 정리를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다 분명히. 자, BN, AN 이 행동이 이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여튼 이렇게 했다 합시다. 자, 이 식은 맞긴 하니까. 그럼 바라보면 이 문제에서 원하는 게 조금만 부탁 좀 하자. 이게 좀 짜증난다. 너 동의할 거야. 얘는 수렴하지 이 수열은 CN도. 왜냐면 맞아 확실해. CN 맞아. 자 나는 이제 번역인데 우리가 극한을 보냈을 때 얘의 수렴성 여부들이 모르고 얘는 수렴하지만 이쪽 수렴성 여부도 알 수 없어. 그래서 내가 CN으로 표현하려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너 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 덩어리를 CN이라 쓰려면 이게 정석풀이라 했다. 사실 수능 문제 풀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풀이. 제곱에다가 왜냐면 수렴 CN을 표현하고 싶으니까 15도 봐주세요. 더하기 얼마 하면 되겠노? 이렇게 하는 거 누구 내보다 더 잘할걸? 옥생목식 변형 이런 거? 안 그럴라? 이렇게. 자, 나의 의도는 뭐냐면 어떻게든 C로 써볼래 라고 하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게 썼을 때 사람 다 똑같다 그자. 요런 상태였다 하자. AN, BN에 매우 안 좋은 풀이법이지만 여튼 BN-AN이니까 얘는 CN 수렴하는 거 5로 수렴하고 얘도 5로 수렴하고 그럼 남아있는 이쪽 덩어리에 대해서 우리 또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지. 맞나? 야 그런데 자 마무리 좀 하자. 봐봐. 이렇게 풀었을 때 집중.
우리가 근본적으로 뭘 하냐면 다 알지만 무한대 충분히 큰 것뿐에 여기가 뭐 플러스 1, 마이너스 1 왔다 갔다 하는 진도 형태든 이렇게 표현할게. 얘가 어떤 상수 상태면 얘가 요걸 만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죠? 그럼 이 문제를 여기까지만 가지고 풀 수 있지 않냐고 누가 물어봤대. 대답을 해보자. 시작. 내가 첫 번째 풀이는 자 답안 지적하고 풀이가 비슷할 건데 조금 다를 거야. 내가 지금 뭘 말하고 싶냐면 보통 기본적으로 수열의 극한 활용 문제를 수렴하는 건 치환해서 그 시환한 형태를 이용해서 풀려고 하는 게 일단 출제자 의도고 교과서적 해석이야. 이렇게 푸는 사람 좀 이따 빨리 푸는 풀이 보면 황당할 건데 이렇게 푸는 건 아니지만 단답형은 정석으로 풀 때 얘로 표현하려고 노력할 때 내가 통분하고 이 행동이 어색하지 않았다고 다 말을 했고 그럼 이 식을 보면 이미 답이 나왔다는 거는 맞다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무슨 말이냐면 현명한테 뭐 쓴 줄 아나? 여기 정리한 거다. 뭐라 하지 말고 자세히 쓰고 싶은 이유는 딴 게 아니야. 그냥 이렇게 한번 말해줄게. 지금 이렇게 지금 정리된 상태 맞지? 오케이. 너무 많이 썼다. 나도 알고 있다. 얘는 지금 영어 가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날렸다 치자.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듣고 있으면 좋겠다. 됐지? 자 이제 극한을 보내볼게. 극한을 보내면 자 선생님 얘는 지금 진짜 수렴합니다. 15. 근데 이쪽은 수렴하는 여부를 모릅니다라고 하면 아니지. 왜? 얘는 분명히 어떤 상수의 상승 형태고 얘는 뭐야? 무한대야. 보통 내가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는 거 필요 없다 생각하죠. 초반이니까 누가 이렇게 물어봤대. n분의 7이라는 게 교과서에서 봤더니 각각 수렴해야지 나눠진다라고 배웠대. 근데 얘는 수렴하고 얘는 발산하지만 무한대분의 상수 형태라는 건 0으로 수렴하는데 이건 뭐냐? 상식이라 말할 수도 있고 그래프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처럼 얘는 쪼개져서 0이 되는 게 아니야. 그냥 무한대분의 상수 상태는 0으로 수렴한다는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이니까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지. 자, 내가 말한 풀이가 학교 내신 시험 서술형 풀이야. 우리한테 별 필요 없는 거. 수리 연수를 이런 거 나오지도 않고. 지금 이게 뭐 풀인 줄 알겠지? 근데 효준아 봐. 내가 첫날 수업 때 이태호를 빼고 뭐라고 어떻게 풀라고 했냐면 다시 한번 풀어보자. 어떤 함수의 수열의 극한 문제가 나왔을 때 태원이가 머리가 나쁘지 않다면 내가 말하는 게 감이 올 거야. 한 번도 이렇게 아마 네가 어떤 학원에서 배울 때 이렇게 안 배웠을 거거든. 수열 중에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이 다시 발산하는 가장 기본 수열이 뭐냐라고 하면 n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또 다른 예를 드는 사람도 있을 거야. 자, 지운다. 수학 문제를 푸는데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충분한 조건을 다시 말하면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예다. 한마디로 말하면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얘기다. 두 번째, 그렇다면 이 an이 여기도 있으니까 여기 내가 n이라고 예를 들었을 때 이 기억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니은 조건 만족시키기 위한 b라는 수열은 정말 많겠지만 그 중에 내가 여기를 n 플러스 5라고 잡았다 치자. 자 이제 정리할게. 사기풀이 아니라고 했다. 그리고 태원이 빼고 다 들었다. 이게 왜 논리적으로 맞는 풀이고 누가 이미 이런 풀이를 하고 있었다고. 그럼 AN N이고 BN이 N 플러스 5면 이 문제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키는 거 맞냐? 그러면 당연합니다. 됐니? 그리고 이게다가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가 아니라 너무나 논리적으로 완벽한 풀이라는 말을 했거든. 선생님 그래서 대입하면 문제가 어떠? 아니 그냥 똑같은 거야 그냥. 뭐 예를 들면 말 그대로 이렇게 썼을 때 이걸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아 잠깐만. 이건 딱 좋다. 자, 이거 한번 들어봐봐. 이거 한 번만 봐봐. 만약에 이걸 통분해서 안 풀고 싶었어. 그러면 좀 재미없다고 참아 주세요. 부탁할게. 통분해서 풀기 싫었단다 누가. 그러면 현민아, 네가 이렇게 했을 거 아니다, 그죠? 예. 그럼 이렇게 나누면 돼, 안 돼? 미친 거지. 싸도 맞는 거지, 왜? 얘는 발산, 얘도 발산이지. 그러면 뭐 해야 돼? 쪼개면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랬을 때 통분해서 하나의 식으로 바라봐서 네가 문제를 풀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요건 내가 안 해도 되겠나?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얘 하면 3차 날라가겠지. 위에 뭐만 필요해? 2차의 최고차만 있으면 되겠다, 그죠? 똑같다면 나올 거라고. 괜찮니? 예. 오케이,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지향해야 될 풀이 얘거든. 내가 첫 풀이를 한 이유는 교과서적 해석을 아예 할 줄 모르고 단답형 풀이만 해서는 나중에 킬러 풀 때 문제 생긴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직 우리는 그 단계가 아닌데 나는 정석 풀이를 얘기를 하긴 할 거다. 그래서 이런 태도로 문제를 계속 대하라고 했고 그때 내가 이 말을 했을 거야. 예를 들어 볼게.
somebody가 여기 2의 n승 썼대. 오늘 수업할 내용. 야 2의 n승 2를 무한번 곱하면 당연히 무한되지. 그때 내가 만약에 여기 2n승 썼다 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줄래? 그럼 bn을 들고 1 썼대. 잠깐만 기다려도 이거 한 번만 봐도 부탁할게. 자, 그러니까 저기 태원이가 병 태웠다 치잖아. 변태 좀 좋아하는데. 자, 충분히 커지면 무한대로 가. 자, 여기에 이거를 서메이션에서 없애주고 남아있는 거에 극한을 보내면 5가 나와. 자, 이걸 대입해도 당연히 똑같은 답 나오면 당연하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포트폴리오라는 거는 모두 다 동일한 대가 나오는 건데 내가 그때 A반인가? 내가 4차함수 그래프 개형으로 기말을 쳤을 때 풀이도 사실 이 논리하고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포트폴리오의 함수를 찾고 나서 제한을 가지고 문제를 식을 만들어간 건 다른 게 아닌데 지금 이 문제 풀이가 수열의 극한에서만 뿐만 아니라 계속 쓰는 풀이니까 좀 익숙하게 만들었으면 좋겠고 내가 어느 시기부터는 이런 문제 진짜 빨리 풀면서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이게 얼마나 빨리 그냥 빠르게 해석이 되는지. 63번은 정석풀이랑 아닌 것도 한번 해봤고 재미없어도 참아. 79번 한번 잠깐만 볼게. 잠깐만. 79번을 보면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듣자. 그냥 편하게 봐. 천천히 해도 시간이 남아돈다. 봐. 수열의 일반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도 태원이한테 이 말을 하고 싶어. 논술한다라는 얘기는 샌드위치 법칙만큼 중요한 단어가 없는데 어쨌든 학교 시험과 수능 시험에서의 샌드위치는 사실 정형적인 문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문제에서 극한에 대한 개념에 부등식 나와 있고 그 부등식에 관한 다시 말하면 이 AN에 관한 극한을 물어봤다라는 거는 샌드위치 쓰라는 얘기고 나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가 수투에서 중요한데 또 오해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거 팩을 걸지만 오해를 하지 마시고 이거 한번 봐볼래? 간단하게 문제 만들게. 억수로 간단하게. 자 편하게 봐봐. 간단하게 집중 부탁. 얘를 물어봤대. 이건 3점짜리야. 근데 우리 수투하는 건 아니잖아, 그지? 근데 자 이걸 물어봤을 때 자 누가 이렇게 풀었대. 이게 부탁 모든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데 그때 얘를 물어보았을 때 양변을 이렇게 미분하는 새끼가 딱 4등급 이하지. 걔는 완전 빠그라진 거지. 그러니까 부등식은 미분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냥 들어주면 된다. 이런 직선이 있어. 얘가 fx고 얘가 gx야. 근데 fx가 gx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라는 이 y좌표가 큰 건 이미 자명하지. 근데 우리가 알지만 알아도 그냥 들어도 여기에다가 내 맘대로 할게. 여기가 1이었다 치자. F'이라고 G'를 배수 비교하면 이게 크다는 거 알지? 물론 내가 지금 어떻게든 같은 거 보여줬어? 진짜 원시적으로 발레를 보여줬는데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은 숫자를 대입할 수 있고 기억 안 나도 된다. 시그마도 취할 수 있고 정적분도 취할 수 있는데 미분이라는 걸 하는 거는 마트에 간단 말이지. 미분의 개념이 완전 잘못된 건데 그러면 문제에서 봐봐. 이 부등식을 가지고 얘를 풀라고 하면 딱 교과서적 요즘 수능 스타일 문제거든. 이게 정석풀이는 뭐냐면 이거지. 미분 계수라는 게 너도 알지만 그냥 들었어요. 그냥 들으셨어요. 오케이. 미분 계수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로피탈 정의도 써도 된다. 나중에 다 설명할게. 수투할 때. 극한에서 나오는 거다. 그치? 그치?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과 그 시간에 포함된 식의 어떤 극한에 가는 거지라고. 이게 뭐야? 샌드위치 문제예요. 샌드위치 문제. 다시 말하면 이 문제 풀이가 조금만 기다려줄래? x에다가 모든 식수 성립하니까 1 대입해도 되지. 1 대입하면 0보다 크거나 같고 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f1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다? 빨리 0이라고 할 수 있고 f1은 0이고 내가 지금 정석풀이하고 있다. 정석풀이. f0이라는 걸 내가 차에도 동일한 식하고 똑같고 양변이 그냥 들으면 된다. x가 1이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나누면 정확하게 쓰면 이렇게 되겠지. x가 1보다 큰 상황, x가 1보다 작은 상황이 있을 거고 x가 1보다 큰 상황을 나누면 여기가 1이 되고 부동은 안 바뀌고. 기다려주세요. 시오도 봐주세요. 오케이. 이렇게 될 거고 x가 1보다 작은 상황이면 똑같은 상황에 부동은 바뀔 거야. 자,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의 식 변형은 가능하고 극한은 보낼 수 있다는 게 샌드위치거든. 그럼 여기에다가 극한을 뭘로 보낼까라고 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1의
우극한을 보내야 되겠지. 그럼 1우 미분계수 1 오른쪽 기울기가 1보다 크거나 1보다 작거나가 이런 얘기를 틀렸다 망했다 어떻게 하고 문제를 바꾸자 어떻게 해줘 빨리 잠깐만 직선의 기울기 1 넣어서 미분해서 1 되는 2차식 뭐 있을까 뭐하고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플러스 1 x제곱 x제곱 재미없는데 어떻게 하지 1,1을 지나면서 1,1을 지나면서 3초만 기다리고 x 마이너스 1에서 미분해서 1 넣었을 때 1이 나오게 하면 뭐 이런 거 하면 되나? 맞나? 잠시만요. 아 마음에 안 들어. 좋은 예를 못 들었다. 이렇게 할까? x 3승 마이너스 1 여기를 6 이렇게 바꿀게.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이제 내가 지금 뭘 말하는지 알 거야.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내가 지금 현미가 내 말 듣고 있나? 예. 오케이 똑같이 f1은 1이 나오고 x-1로 나와서 극한 보내면 왼쪽이 얼마 나와? 6이라고 나올 거고 이쪽도 2분 무슨 말인지 알겠나? x-1로 나눠가지고 남아있는 덩어리에 1의 극한 보내면 6이라고 나올 거고 기다려주세요. 아까 내가 필기한 거 다시 영상 보는지 하세요. f를 떼고 x-1로 나눠서 x의 1의 우극한으로 보내면 여기가 뭐라 표현될 거냐면 이런 우미분수 표현이 나온다 맞다? 그러면 답은 f'1을 물어봤을 때 그지? 왼쪽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좌비가 될 건데 그럼 f'1이 6이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자 내가 이 얘기하는 이유가 사실은 수학능력 시험에서는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이 있을 때 이렇게 극한 물어본 문제는 수투에서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건데 극한을 직접 물어본 문제 이런 문제도 있지만 프라임을 물어봤다는 자체가 미분계수 정의 자체가 미분계수 어디서 나온 거고 극한에서 나온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 질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다. 그럼 이 문제 풀이는 정형화된 풀이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봐봐. 이 표현을 먼저 할 건데 내가 공부가 좀 되어 있다면 양변에 1항부터 n항까지 넣어서 쭉 더하면 된다고 바로 쓰면 되는데 만약에 불편하다면 안 불편해야 되는데 한 번만 해볼까? 근데 이것도 내 생각이다. 현민이가 이렇게 내가 쓰지 않아도 내가 지금 쓰면 뭘 할지 감이 오겠지만 정확하게 쓰고 싶으면 그것도 알지. 여기에 각 항에다가 K에 1부터 N까지 넣어서 쭉 더한다는 표현이 이 표현이라는 건 납득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내가 지금 여기 적는 것도 수원인데 알겠지만 AN, BN, CN이 모든 자연수에 성립한다 그러면 중학생도 이 말이 이해가 될 거야. 1넣어도 성립하고 2넣어 성립을 하고 재미없어도 참으세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한다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성립한다. 그러면 상식이라는 거는 수학에서도 당연히 쓰는 거다. 이렇게 자 작은 것보다 큰 것끼리 더하면 당연히 부등호는 그대로 있을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내 말이 알아들었겠지 당연히. 여기에 1항부터 n항까지 합한 거, 1항부터 n항까지 합한 거, 1항부터 n항까지 합한 거 부등호는 당연히 변하지 않는다가 당연하다고 답안지도 있겠지만 이거 좀 쓸 필요가 없어도 한 말을 해준 거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푼다? 자 이쪽 부등식 들고 왔을 때 시그마 수원 대칭 내가 계산하는 건데 수원 계산을 못해서 문제를 못 푼 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이런 식 상황인데 한번 봅시다. 이걸 계산한 이후에 뭘로 해야 돼? 얘로 나눴을 때 극한을 계산하라는 문제가 되겠지. 그리고 자 시간이 남으면 오른쪽으로 계산해야 되는데 태원이도 알 거다. 샌드위치 다시 극한을 물어봤다는 얘기는 애초에 뭐야? 얘가 수렴한다는 얘기고 수렴한다는 말은 왼쪽의 극한과 오른쪽 극한이 같다는 얘기거든. 한쪽만 하면 되는 건 당연한 거다. 그럼 이 계산할 때 수원이 빠그러져 있어. 맞네. 이게 오늘 숙제다. 공통수학 나중에 숙제 줄 때. 그러면 속어식 계산이 안 돼. 그러니까 많이 빨리 할까? K가 는 1차, 2차, 3차는 공식이고 K가 는 지수는 등비수랑 공식이고 그게 아닐 때는 속어식. 속어식이라고 하면 얘를 1부터 넣어서 나열했을 때 속어돼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야? 합 또는 차로 그러니까 그냥 들어도 합 또는 차로 표현해서 소거된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마이너스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표현으로는 소거가 안 된다는 걸 아니까 얘가 유리화한다는 게 짱나 청성. 난 이렇게 유리화할게. 자 잠시만 있어봐. 요 유리화를 네가 했을 때 뭐 n yourself지만 요렇게 유리했다 합시다.
괜찮지? 자, 유리어하는 목적은 뭐야? 라고 하면 합 또는 차로 표현하기 위해서요. 선생님 합 또는 차인데요. 그러면 진짜 황당하지. 그 의미가 아니야. 그래서 그만하자. 자, 유리어하면 자 이거 수원이네. 그러니까 수원 안 되면 미적분 계산 자체가 안 되네. 자, 마지막. 그럼 이것도 나열해가지고 풀어도 되지만 아마 너희 내신 대비할 때 어떤 학원에서 이거는 진짜 배웠을 건데 안 배웠어도 상관없다. 어차피 이 항과 이 항의 차이가 얼마나? 1 차이 나지. 그러면 얘가 정답부터 먼저 줬고 중요하니까 한 번만 설명할게. 여기에 봐봐. 1항 차이 날 때 이 정답이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나중에는 좀 중요하니까 얘라고 바로 적을 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 꼭 그럴 줄 알아야 한다. 꼭. 자, 예를 들면 이런 이유를 안다. 제발. 예를 들어 볼게. 시그마 우리가 속어식을 정리하는데 이게 분분수로 나왔던 유료화에서 나왔던 로그로 나왔던 뭐든 여기 1부터 여기 2, 뭐 시작한 것도 안 중요하고 여기 쌤이 끝으로 진짜 간단하게 표현을 먼저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하나 더 해보자. K가 1부터 n까지 AK 플러스 2 빼기 AK 뭐 이런 것도 해보는 거 다 좋아. 자, 이런 게 속어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 봐. 요 항이 이 수열의 항과 이 수열의 항의 차가 1 차이 나고 요 항과 요 항의 차이는 2가 차이 난단 말이지. 요럴 때 한 번만 해봐. 그냥 민방하지만 1 넣으면 A2-A1 귀찮지만 한 번만 해봅시다. A3-A2 하나 더 적자. 오케이. A4-A3 넘버링 한다는 얘기가 당연히 축차로 요렇게 속어내면서 이렇게 속어내면서 사람은 다 비슷하잖아. 규칙을 알면서 해서 안 한다 이거죠. 자, 이 두 항 중에 적은, 정확하게 말하면 작은 항에 작은 출발점을 대입하고 요만 남고, 그 다음에 요 녀석은 둘 중에 큰 항에 큰 녀석, 다시 말하면 이게 n이면 a 대입할 거고 5면 5가 대입되겠지. 그럼 얘 n을 넣으면 얘 남게 된다는 원리입니다. 됐나? 그래서 이 답을 큰 거에다 큰 거 넣고 기다리세요. 그냥 작은 거에다 작은 거 넣어서 풀어라고 모든 강사가 수능 강사 다 설명하거든. 그럼 나는 설명 안 할 수가 없는 거다. 왜냐면 이거는 참수 비율 관계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알긴 알아야 돼. 알긴 알아야 되거든. 그럼 얘는 두 칸 차이 나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그냥 들어도 큰 녀석에다가 내가 지금 뭐 넣은지 한번 봐봐. 자, 이 큰 두 항들 중에 큰 녀석에다가 큰 거 그 다음 항 n 다음에 그러니까 종수해석은 n과 그 전항 요게 남게 되고 얘는 작은 거에다가 1하고 2 넣는 게 남는데 그러면 이 답은 얘거든. 자, 이게 왜 중요한지는 나중에 무조건 급수 배우면 진짜 중요하다. 다시 내가 이렇게 쓰니까 네가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부분문수나 로그식이 복잡할 때는 머리 터져버린다. 그래서 계속 나열할 수 없다. 내가 바로 어떤 예를 들면 여기서 다 못할 거다. 너무 복잡해서. 그래서 이런 거 알긴 알아야 되는데 나만 가르치는 건 아니란다. 답 내면 이런 거다, 그렇지? 답은 안 내면 되겠지? 그럼 왼쪽에 서미션 합한 게 얘니까 그냥 이게 답은 뭐야? 정확하게 말하면 뭐 루트 1분의 루트 2인데요. 맞다. 뭐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 1이 되겠지. 그냥 됐니? 재미없지. 너무 쉬워 재미없는 거다. 근데 너가 지금 봐봐. 내가 지금 여기 설명했던 거 곧 또 나온다. 그래서 저런 식으로 푸는 게 어색해도 곧 익숙해질 거고 79번 같은 경우는 내가 말을 많이 한 게 이런 거야. 지금 한마디로 표현하면 막 샌드위치 법칙 진짜 중요한데 수열의 극한에서는 넘버링이 되게 쉽게 나와. 근데 사실 수투에서도 의미가 있다. 근데 우리가 배웠던 수학 기호 중에 유일무이한 극한에 대해서 해석 나온,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웠던 수많은 수학 기호 중에 극한을 통해서 나온 기호가 유일한 게 미분계수거든요. 그래서 미분계수 문제에서 샌드위치가 맨날 쳐 나온다. 그 얘기 하고 싶은 거고 83번부터 이제 진리형 같은 경우는 그때 내가 이 얘기를 안 했으면 그랬을 리가 없는데 정리를 하면 봐봐. 이쪽 전부 다 진리는, 그러니까 다시 쓰게 진리 아닌 건 다 본다. 진리는 안 한다. 왜냐면 100% 내신이고 예를 들면 상일여고 내신 시험 치면 한 문제, 예제 두 문제, 광문 한 문제, 한영 한 개 또는 안 나오거나 일단 무슨 말이냐면 N만 하면 다 나온다. 한 문제가 첫 중간고사에. 근데 내가 이반에서는 저쪽에는 종합 올인하는 친구가 4명이 있으니까 이반에서는 진이는 계속 안 볼 생각이야. 끝까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지금 9, 13, 15, 18 중에 뭐가 지는지 볼게. 9번 유형이 어디지? 조금만 help. 잠깐만 15번은 소수 오케이 땡큐. 그럼 9번 문제를 내가 다시 한번 볼게. 9번 유형을 보면 이 9번 유형은 맞고 시너지라 생각하지 말고 제가 부탁 좀 하자. 이건 수능에 나온다. 이거 잠깐 내가 지금 말한 거 금요일날 바로 알게 된다. 금요일에 내가 처음으로 DT를 시킨 거거든 무조건은. 그러면 내가 몇 번이라고 하면 교육청 27번, 28번 문제 소수 부분에 대한 극한을 문제 질문 던지는 건 작년에도 그대로 나왔고 요거는 수능에 나온다. 근데 뭐 이거는 뭐 사실 이런 거 있다니까 그죠? 이것에 대한 유형이 잘 안 되는 것에는 5일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던 건데 요 문제보다는 요 문제를 잠깐 보고 내가 아니면 문제 좀 이렇게 해줄까? 뭐 어떻게 해줄까? 봐봐 참아봐봐. 정수 부분 소수 부분 문제를 잘 못 풀겠으면 이런 문제 한번 봐봐. 3차함수 한번 그래 볼게. 시간 봐주세요. 어떤 3차함수가 있는데 나 이거 너무 많이 갖고 요거부터 먼저 하자. 봐봐. 애초에 쌤이 말하는 건 알아들어야 된다 그죠?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것도 x가 하자. 어떤 숫자가 있는데 이거는 알아들어야 된다가 이걸 모르면 이제 뭐 얘기가 안 되니까 이 n이 정수였다 합시다. 자, 이 x가 실수인데 정수과보다 크거나 정수과학이 2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알 수가 없다 그지? 이게 출발이다 그죠? 알 수 없지. 그러니까 그거를 커버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실수가 있을 때 그 실수가 어떤 정수보다 크거나 같고 어떤 정수 더하기 1보다 이게 핵심이지. 요거 자, 이 부등식을 쓸 수 있어야지 우리가 뭐가 해석이 되냐면 알겠지만 x라는 숫자가 정수 부분 더하기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 내가 임의로 만든 기호다. 얘가 소수 부분이라고 하면 알파는 내가 상용로그를 내가 다 넣건데 상용로그를 한정고등학교, 대신고등학교, 상일여고 뭐 모든 학교가 깊이 대신에 나온 학교는 절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표현은 상용로그에서 배우는 내가 그런 몰라야 된다. 정수부분, 소수부분 인정, ZQ.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정수부분이 n이고 소수부분은 당연히 상식선에서 이렇게 써서 되는데 이게 왜 수학능력 시험에 나오냐면 이게 정형화된 문제도 있지만 아닌 문제도 나오거든. 그래서 이 문제 이쪽 파트는 중요하다. 자, 그럼 우리의 목적은 뭐야? 이 식을 만든다가 목적이네. 그렇지? 그런데 니도 알겠지만 문제가 어차피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죠. 어떤 식의 3분의 1승, 어떤 식의 2분의 1승 이딴 식의 기출이 나오고 얘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수능인데 그거는 금요일에 보자. 그럼 이 문제 한번 다시 풀어보자. 됐고 얘 정수 부분을 알려면 뭐가 필요해? 다시 적어볼게. 요마가 재미없지? 참아. 얘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이유는 요 2분의 1승이라는 녀석이다 그죠? 그래서 얘를 2분의 1승 괜찮지. 그리고 이것도 내 말에 동의가 돼야 된다. 얘가 만약에 이 안에 있는 값 자체가 정수가 아니라면 애초에 미쳐버리는 거지. 근데 얘는 정수 제곱 더하기 정수 맞대? 딱 한마디로 하자. 정수끼리 하고 당연히 정수네. 그러니까 얘를 해결하기 위해서 같이 인정. 그럼 우리 아까 똑같이 이 녀석에서 내가 요 표현 그리고 이걸 한다 했을 때 수학적 머리를 쓰는 게 아니라 솔직히 사람 다 비슷하지 않니? 여기에 가장 가까운 점수를 모두 찾고 싶은 게 정상이야. 근데 가장 가까운 점수라는 게 이런 거 맞잖아, 그렇지? 그래, 내가 지금 만약에 소연이가 이걸 물어본 거면 고1 때 이걸 까먹은 거니까 내가 진짜 완전히 정확하게 생각해줄게. 완전히 정확하게. 양수 맞지, 그자? 그러면 양변을 제곱해도 부등은 안 바뀌겠다, 그렇지? 그래서 극단적으로 끝까지 해볼게. 이 n을 썼다 하자, 제곱. 근데 어차피 내가 이라는 이유는 수능에도 나오니까 우리한테는 매우 중요하고 첫 번째 모의고사는 거의 나온다가 확정인데 이쪽 관련된 거는 됐지? Thank you, I love you. 자, 얘는 뭐야? 찐정수다. 찐정수. 그러면 여기에서 사람 사고라는 게 아니라 직관이라는 게 보이는데 자, 여기에 가장 가깝다라는 거는 EN이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자, 그 다음에 얘보다 얘가 훨씬 더 중요한 게 아니라 크다 또는 차수도 크다. 오케이. 그럼 사람이면 이렇게 쓸 거고 확인을 할 때 상수항이 1이니까 확실히 작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이 흰색이 맞다 확인은 뭐만 하면 돼?
여기다가 흰색을 적었을 때 오케이 흰색을 적었을 때 이 대소관계만 맞으면 되는 거네. 찐맞네. 맞지? 띠긴점. 자 너무 자세히 말했니? 몰라. 나는 이게 내가 최선을 다해 자세히 말한 거거든. 그 말은 띠긴점. 자 봐봐.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건 그치? 얘가 아니라 다시 돌아가자. 뭐라지 마. 참아. 이 녀석이거든.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이거든. 그치? 그러면 이 녀석은 물론 이거 풀 때도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지만 우리가 빙고가 아니니까 A 자연수니까 얘는 그냥 2n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거고 여기까지 마무리하자. 그냥 합시다. 자 그럼 이 녀석의 정수 부분은 정확하게 2n 플러스 1을 쓰는 게 맞는 거고 그러면 얘가 쓴 거는 소수 부분이 되겠다. 그치? 자 문제에서 뭐 했냐면 소수 부분을 bn이라고 하는데 그럼 얘는 소수 부분이 될 거고 정수 부분은 뭐야? 정수 부분은 2n 플러스 1이 돼. 자 잠깐만 건영이 대답. 내가 지금 말하는 게 되고 있니? 건영이 대답. 네. 되고 있어? 네. 땡큐. 자 그러면 자 이제 계산이라는 건 어차피 극한에서 함수 극한하고 똑같은데 자 이 계산을 3초만 하시오라 되겠다 그죠? 건영이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겠네. 얘는 무한대고 그냥 들어줬어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인데 부정형 무한대분의 무한대 무한대 빼기 무한대 수투에서는 0분의 0꼴 추가 수열의 극한에서는 0분의 0꼴 자체가 정의가 안 된다 해서 천을 내겠다.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운도 포함할 때 수투에서도 유리화 통해서 수렴 형태로 바꾼다 때 내가 수렴하는 형태로 바꾼다는 거 기억 못해요. 유리화하면 되겠지 해서 이거 계산 네가 좀 간단한 네가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아까우니까 했을 때 자, 잠깐만 쌤이 이렇게 써도 되겠지? 우리가 필요한 자료만 써보겠다는 거다. 필요한 자료만. 이거 고맙습니다. 제곱제곱에서 날리면 필요한 자료만 쓰죠. 필요한 자료만. 그리고 4n에다가 요게 지금 제곱해서 빼면 얼마? 8n. 따라네요. 오케이, 띠빈죠. 자, 요런 툴이 되겠다. 그치? 맞니? 오케이, 땡큐. 얘 유리화 있고 3초만 기다려줄래? 정수 부분은 AN. 잠깐만 있어봐. 정수 부분이 2n 플러스 1 맞지? 맞네. 소수 부분은 망했네. 맞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한데? 기분이 매우 이상한데? 엄청 이상한데? 진짜로? 틀렸네. 여기 4n하고 4n이 날라가네. 미안하다. 무슨 말인지 알지? 예. 미안한데 쌤 계산 못하니까 용서해도. 그러니까 얘는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1 되겠네. 1 되겠네. 뭔 말인지 알지요? 오케이, 땡큐. 내가 방금 여기 적으면서 왜 기분 나쁜지 알겠지? 극한 보냈는데 여기는 지금 1차인데 여기가 1차가 있으면 이거 수렴을 안 한다 이거 그죠? 극한 보내면 다음 적어보자. 심심한데 여기 2고 여기 루트 4 있으니까 2고 여기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겠다. 이런 문제가 되겠다 그죠? 그 자체. 근데 잠시만 오해하면 안 되고 우측에 내가 연산한 건 의미가 없다. 앞에 그냥 기본 문제들이고 이 정수 부분을 내가 똑바로 이렇게 한번 설명하고 싶었던 이유는 수능에 나온다. 내가 지금 재작년 3월 모의고사 29번을 보여주고 싶은데 진짜 나오는 거야. 29번이라는 거는 어차피 누구도 알겠지만 27, 28, 29, 30 이게 어려운데 꽤 어렵게 나온다는 얘기가 중요하다. 엄청 중요하다. 엄청. 그래서 근데 얘를 코어라 쓰진 않을 거야. 이게 수능 기출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거고. 그러면 우리 도현이가 이쪽 잠깐 다시 보시고 13번 유형은 뭔지 한번 보자. 13번 유형. 잠시만. 이거 증명소 잘 참네. 잘하고 있다. 뭐야? 이게 샌드위치야? 근데 이것도 그럼 내가 뭐 이것도 어떤 거 보여주면 되겠노? 아까 그런 거지. 그럼 이렇게 하자. 자, 봐봐. 방금 우리가 이런 것들이 이제 네가 지금 수요일 알잖아. 수요일 날 볼 거야, 이거. 수요일 날 나한테 만약에 뭐 태원이 포함해서 질문 추가적으로 한다면 내가 옆에서 깔끔하게 풀어주면 되는데 내가 지금 좀 의미 있는 얘기를 하나 해주고 싶긴 한데 약간 수요일에 이 뒤에 이제 지수함수 극한하면 시간이 약간 모자랄 것 같긴 한데 아니면 이런 걸 한번 봐볼래? 억수로 빨리 보여줄게. 혹시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좀 어려운 건데 이해가 되는지 한번 들어봐봐. 봐봐. 탄젠트 x라는 게 있는데 y n이 있었대. 자, 내가 문제를 빨리 만들어 볼게. 그런데 n이 1 이상이고, 됐지? 오케이. 이 함수랑 이 함수의 교점
0 오른쪽의 교점 중에 오케이 n번째 x 좌표를 an이라고 하는데 말이 이상하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자, 이 문제는 어렵다. 근데 어려운 걸 왜 내가 보여주고 싶냐면 이 샌드위치가 왜 중요한지 말하고 싶어서. 봐봐. 탄젠트 그래프가 뭐 이렇게 그려지는 거 요거는 막 받아들여지고 원래 안다고 칠게. 자, 이렇게 갖다 치자. 이점선 좀 알 거야. 자, 그래서 뭐랬냐면 요 오른쪽만 받아버렸고 잘 봐.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 어렵다 했다. n이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자, 하나 더 해볼게. n이 1일 때는 1을 쫙 걷게 돼. 자, 그냥 봐주세요. n이 1일 때. 자, 그러면 n이 2일 때도 한번 볼게. n이 2일 때. n이 3일 때도 걷다 하자. 자, 뭐라고 정의했냐면 n이 n번째 x좌표를 an이라고 할 때 n에 1 넣었을 때는 집중. 좋아 좋아. 이렇게 하자. 정확하게. 문제 좀 바꿔볼게. n번째 x좌표. 아까 내가 1 썼었지? 이게 맞는 것 같다. 자, 해석을 해보자. n이 1일 때는 뭐가 되는 거야? n에 1 넣으면 만나는 것들 중에 첫 번째, 조금만 기다려줘. 그거를 내가 이 x좌표를 내가 수학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야. an이었다 하자. 그럼 얘를 우리가 a1이었을 거야. a2는 뭐야? 이거야? 아니야. 왜? 읽어봐. n이 여기 이 n이 여기에 붙어 있다. 그럼 n이 2일 때는 몇 번째가 되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되지. 억지로 좀 정의를 한 거거든. 내가 문제를 좀 지랄같이 만든 건데 너가 지금 고맙게도 내 말에 납득을 했거든. 근데 n이 2일 때. n이 2일 때. y 값. 오우, 스텝. 땡큐. 아라비. 자, A3. 야, 그럼 봐봐. 이 문제에서 누가 이렇게 물어봤대. n분의 am 물어본 극한이 이제 수능 기출 문제를 따라한 거거든. 이게 당황스러운 거지.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an을 봐. 얘가 a1이야. a2야. 이게 a3야. 우리가 지금 an의 극한을 물어보면 우리가 뭘 알아야 돼? 극한을 물어본다는 건 이 식의 an에 관한 en에 관한 1차식이라든지 루트 안에 2차식이라든지 다시 말하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극한을 계산하려면 an의 일반식이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우리가 일반화시킬 수 있냐? 일반화시킬 수 있다는 말 쉽게 말하면 n에 관한 식 써지냐면 당연히 안 써지거든. 자, 지금 논술하게 대해서 잘 봐봐. 이게 수능 논술이지. 기본 컨셉이. 극한을 물어봤는데 그 극한의 일반항이 나오지 않음에도 계산을 하래. 뭐 하라는 거야? 이거는 이제 교과서대로 풀면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을 만들고 샌드위치를 통해서 극한을 풀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지금 우리 수준에서는 건영아 쌤 풀이가 이해만 했으면 난 소원이 없겠다. 니를 무시하는 게 아니다. 항상 성립하는 식만 만들면 된단다. 자, 그러면 쌤이 자 A1은 어디에서 어디 사이고 우리 수준이라는 건 아직 무조건 안 배운 상태랑 마찬가지 아닌가? 얘를 n이 1일 때, n이 2일 때, 3일 때 식을 써서 자 an이 어디에서 어디 사이에 있는지 써보자라고 우리가 마음먹었대.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누구보다 더 못해도 이거 누구나 할 수 있거든. 왜? 직관이라는 건 보이는 대로 해석한다 했거든. 얘는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야. 얘는 파이에서 맞지?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야. 2파이에서 2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사이야. 상관없어. 아무리 까먹었어도 그것만 안다 치자. 그러면 자 미니 되니? 어이야. 괜찮나?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지. 그럼 일반화 시킨다는 건 이런 뜻 아니니? 얘가 n일 때 n-1파이다. 그냥 들어도 n-1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라고 써주라면 일단 이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건 맞네. 맞나? 훌륭하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an을 구하지 못했지만 항상 성립하는 식을 만들어냈으니까 이제 끝난 건 알겠지. 극한분의 답이 뭐겠노? 파이가 되겠지. 파이가 1분의 1파이. 괜찮나? 물론 이거는 수학능력 시험 수준이지. 왜냐하면 이 풀도 필요 없지. 이게 또 현우진 강사가 말하는 직관이라는 건 이런 거지. 내가 말하는 직관하고 큰 차이가 없어. 야 상식선에서 n이 점점 커져가면 이 만나는 좌표는 점점 이 점근선에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 근데 그 점근선이라는 게 들어. n이 1일 때는 이쪽 점근선이 파이였고 2분의 파이였고 n이 2일 때는 이 점근선이 얼마야?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였거든.
그럼 점차 가면 당연히 우리는 뭐 가면 갈수록 요 차이가 직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극한이라는 건 향이 가는 방향이다, 맞지? 그렇게 해석하면 이런 것도 필요 없긴 하지만 그런 풀이 말고 내가 샌드위치 넘어가려다가 찜찜해서가 아니라 실제 수능에서 샌드위치 진짜 중요한데 시너지 수준에서는 내신이니까 이렇게밖에 안 다루니까 어쩔 수 없다 해서 조금 말을 해준 거고 진리는 절대 풀지 않는다. 절대로 풀지 않고 절대로 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유형 18번은 뭔데? 자, 이런 거는 유형이 아닌데 굳이 유형으로 하자면 도형이 안 돼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지만 이건 뭐 이런 거다. 그냥 한 문장만 풀어볼게요. 일단 요거는 아마 내 생각엔 현민이는 표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도형은 잘해서가 아니라 이 상황을 봐봐. 그냥 한 문장 풀자. 이게 터프가 어쨌든 모르겠다. 한 문장만 풀어보자. 한 문장만 봐봐. 그림이 있어. 문제에서 구하라는 걸 네가 쫙 읽었다 하자. 요거는 내 생각에 이태원이도 진짜 빨리 풀 것 같아. 왜냐하면 이거는 미적분의 어떤 문제라기보다 그냥 도형의 아주 기본 문제에서 하나를 합시다. ANOCN의 넓이래. ANOCN의 넓이래. 아, 좋았어. 자, 이 넓이 물어보면 쌤 입장에서는 어떻게 풀고 싶은데 너희는 그렇게 안 풀어야 돼. 우리가 지금 배운 대로 풀면 얘가 접선이니까 오케이. 이 풀이가 내가 오해하지 마세요. 좀 있으면 난 이렇게 안 풀 건데 일단 너희가 배운 대로 푸는 그러니까 원시적인 방법. 여기에서 접하는 상황이 얘니까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뭘 구한다? 오케이. 가로 세로 2분의 1로 풀자라고 식을 쓸 것 같고 동의되지? 네, 그러면 여기도 민망한데 한 번만 합시다. 자, 갈게. 그 x좌표가 n이고 y좌표를 넣었을 때 1인 것도 알겠고 그러면 우리가 인식했을 때 이 길이가 아무리 쉬워도 한 번만 풀자고 했다. 자, 이렇게 쓸 것 같고 자, 그리고 우리는 2로 나눌 것 같고 여기에 반지를 n에 갔으면 게임 끝날 것 같고 그치? 동의하지? 예, 오케이, 사랑해. 뭐 그런 거는 반지를 구하는 문제네 라고 했을 때 자, 그거 다시 한번 보자. 반지를 어떻게 구한다고 했을 때 너희들 이미 배웠다 이거 그자. 전체 넓이가 오케이 S1, S2, S3의 합으로 표현해라 이렇게 배웠을 거고 언제 배웠을까? 어쨌든 전체 넓이는 어떻게 쓸 거냐면 n, 1이니까 n 곱하기 1 또는 2분의 1 써갖고 2분의 n 써도 되고 그 다음에 2분의 1에 삼각형 3개 합을 써가지고 아마 배웠을 거야. 근데 그거 풀이가 나중에는 이렇게 안 풀겠지만 지금 이렇게 푸는 게 맞다 생각한다. 여기는 지금 n이고 여기는 1이고 괜찮지? n 1 여기 하나 더 쓰고 여기가 뭐 빗변이라고 할까? 걔가 n제곱 플러스 1이고 여기에 r 이렇게 쓰는 거다. 자, 괜찮나? 오케이. 그러면 r이 1분의 2에 나올 거니까 시간 아까워도 우리 마무리할까? 자, 봐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자, 야 손가락을 지금 열심히 쓰는 게 시간 아까우니까 답을 이렇게 쓰는 연습만 한번 하자. n분의 sn이니까 여기는 이렇게 딱 수준이 맞는 것 같고 Rn 같은 경우는 여기 지금 1차분의 1차니까 이쪽의 극한에서 이미 뭐가 나오노? 2분의 루트 1인데 1이라 쓰자. 그러면 요거는 수렴해야지 되겠네. 보니까 R이 뭐야? 좀 시간 아깝지? 괜찮지? 예. 사랑합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얘가 1 더하기 쌤이 루트에 쓰는 거 변태라고 해가지고 조심하라는 뜻이다. 7이면 루트 7, 1 플러스 루트 7 되겠지? 이렇게 하니까 수렴해서 이 문제를 풀게 된 거지. 자, 근데 참고로가 아니고 곧 아주 스마트하게 풀 거다. 이거는 이제 고1 내용으로 그냥 푼 거고. 그래서 이 파트를 이 유형 파트라고 할까? 이 파트를 도형이라고 말하기 좀 웃기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요 QR을 내가 수요일까지 다시 내라고 할 건데 다음 진도라는 게 사실은 좀 쉬워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조금 진도 나갈라 했던 것도 굉장히 쉽거든. 숙제를 이렇게 먼저 주자. 봐봐. QR 표 봐봐. QR 표 보면 QR을 보면 거의 안 나가서 마찬가지지. 봐봐. 쌤이 그 의도가 있단 말이야. 야, 태워이도 마찬가지. 태워이도 오늘 처음 봤고 대충 수업을 해봤고 나의 의도를 정확하게 다시 말할게. 내가 어떤 진도를 나갔어. 근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넘어가면 추구도 안 된다. 두 번째, 숙제가 QR 코드가 제출되고 오답이 받지 않은 상태에서 넘어가면 추구도 안 된다가 내 주의거든. 그러니까 진도 나가야 되니까 너무 그런 짓거리 안 할 거다. 첫 번째 봐봐.
마포 수능기출 숙제는 내가 이렇게 줄 거다. 오늘 우리 윈터 겨울왕국가는 우리 소연이 같은 경우는 네. 어쩔 수가 없는데 나머지 저기 현준이 영상 보고 있는 현준이를 비롯해서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잠깐만 이거 숙제 이미 나간 건데 내가 제출하라고 다 적는 거다. 오해하지 마라. 숙제 안 제출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습니다. 잠시만. 요게 이미 나간 숙제에다가 잠시만. 여기까지네. 여기까지가 내가 뭐라 필기할 거냐면 태원이를 풀어야 되겠지. QR 제출하는 거 이미 기제출 이미 이까지 나갔다고 했다. 그리고 태원이를 위해서 내가 뭐만 제출하라 했냐면 문제이고 평가원하고 수능이라고 나와 있는 문제를 제외하고는 QR 낼 때 그냥 맞다고 하는 거. 야 잠깐만 현준아 현민이지. 아이고 씨 현민아. 네. 이게 맞다 틀렸다고 할 때 네. 오답 제출하는 게 아니? 네. 그 틀린 것만. 그렇지. 틀린 것만 제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를 우리 이태원 가르쳐줬으면 좋겠는데 예, 그렇죠. 고맙다. 그래서 얘가 보면 요청 문제는 손대지 말고 QR을 다시 제출하고 오늘 숙제 같은 경우는 좀 시그마니까 시그마는 개념상 추가할 내용이 전혀 없는데 이게 문제가 양이 좀 된다. 양이 된다라는 게 쓸데없는 게 아니고 단순 연산 문제가 좀 있는데 3개를 주는데 그렇게 안 많을 거다. 그렇게 안 많을 거거든. 역시 왜냐면 기출만 평가로 기출 맞으니까 얘가 원래 숙제가 원래. 근데 QR을 내야 되는데 그러면 잘 나와봐. 내가 좀 정리를 하고 싶은 이유가 원래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어야 되는 거 다 맞아.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를 내가 금요일 수업 전에 보답을 미리 뽑아버릴 거거든. 조교한테 말해서. 그러면 현민이 영상 보고 있는 현준이 네가 만약에 숙제를 안 내면 난 네 집 바로 보낼 거다. 집에 바로 보낼 거다. 요 오기 전까지 제출이 이미 되었어야 된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홈이 몇 개를 받아야 돼요? 7개 오답을 받아야 된다. 7개. 현민아 내가 전달됐나? 예. 금요일날 7개 오답 받아야 돼. 7개 오답. 저 수요일학은 다 푸는 거죠. 아니요. 잠깐만 이게 전달이 안 되네. 우리가 맞고의 수능기출 풀 때 모든 1회도 끝날 때까지는 이것만 나와요. 이것만. 모든 일에도 무조건. 그런데 아까 현민이가 얘기한 것처럼 쌤 교육청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근데 너무 묻고 싶습니다. 그럼 난 좋다고 풀어주고 나요. 좋다고. 근데 미션은 그거고 미적분 같은 경우는 내가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것도 다 이유가 있으니까 봐봐. 미적 같은 경우는 지금 1단원, 2단원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봐. 오늘 내가 첫날 수업을 하고 해오라는 숙제가 진짜 조금이었거든. 정말 조금이었는데 그게 QR 번호로 3초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오케이. 잠시만. QR 번호는 이거였거든. 1, 5, 7, 5, 0, 5, 7, 5, 1이었거든. 맞아. 그런데 이제 내가 오늘 다시 등비 수열의 극한 잠깐 보여주고 뭘 숙제를 해오라는 걸로 하려 했다가 기다려주세요. 요거가 QR이 제출이 이렇게 이미 이거는 이미 제출 기숙제. 일단 이미 이렇게 쓰자. 월요일 이전이었고 월요일 이전 숙제였고 미션이었고 여기에 내가 추가할 게 내가 오늘 만약에 등비수열 개념을 나갔으면 요 2개를 추가하려고 했다가 기다리라. 요걸 내가 안 하고 요거는 그러니까 이미 금요일까지 이거는 뭐야? 이래 쓰자. 제출만 하면 되는 거지. 이태원이는 다시 풀어야 되고 제출만 하면 되는 거고. 왜냐면 너희가 이걸 했다고 했고 QR을 안 된다 했으니까 유적 축제가 금요일까지 없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요렇게 할 거다. 이렇게 봐. 여기 지금 이거가 없는 대신
이거 없는 대신 3초만 며칠이지? 기다려주세요. 며칠이지? 19일이지. 12월 야 우리가 월금이지? 예. 19일 강의했던 거 좋아. 요거를 지금 건영이 포함해 전부 다 요거를 전체를 리뷰해 달라고 하거든. 전체 리뷰. 그러니까 쌤이 그날 첫날 만났을 때 어떻게 수업했던 거 안 중요해. 이거 전체를 리뷰해 달라고 하거든. 그러면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앞으로 진행이 될 거야. 요거가 숙제야. 요게 내가 뭐 영상 올린 게 뭐 썸네일도 원래 다 있는데 없고 왜냐면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냥 대충 톡으로 올라가 있을 거야. 한 4시간 한 30분 이렇게 올라가 있을 건데 요거를 전체 봐달라고 하는 건데 이유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게. 입맛 빼고 그다음에 수빈이라는 친구 활동 선택한 다시 선택한 친구 빼고 이날 이 강의를 들은 사람이 현준이밖에 없거든 사실. 입맛도. 그래서 나는 금요일날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그때 현민이를 만났지. 그래서 현민이 맞지?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이게 목요일 강의거든. 요걸 한번 봐달라는 거다. 전체를 봐달라는 거다. 그러면 실제로 네가 문제를 풀면서 다시 말할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건 이거밖에 없지. 근데 내가 또 이렇게 숙제해주는 이유가 솔직히 이태원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내가 전마가 원래 잘하는 놈이면 이게 필요가 없는데 나 전마한테 테스트 좀 하고 싶고 태원이가 금요일까지 이걸 다 내야 되거든. 태원 맞나? 다 낼 수 있다. 이양 현준아 풀어보니까 많더나. 현민아 근데 그렇게 안 많듯이.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안 많다. 그리고 이 얘는 좀 그래도 뭐 괜찮은데 이거 아마 수업 듣고 하기에 무난할 거고. 요거는 조금 양이 되는데 금요일까지 이태호이가 하는지 내가 확인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내가 이게 수업 전에 뽑는다고 내가 말했지. 그러면 언제 제출해야 되겠노? 아마 목요일 저녁쯤에 제출을 하라고 말하는데 이거 목요일 저녁쯤에 제출하세요. 자, 니 잠깐만 니네 잘 봐봐. 내 느낌상 현준이하고 현민이는 낼 거야. 전마가 뭔가 안 되면 죽일 것 같고 이태호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물어봐서 QRM하고 듣고 전마 낼 것 같아. 니 안 되면 누구 수업 밀 거다. 근데 진짜다.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는 거 당연히 받을 수 있다.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초반에 강하게 하는 게 아니다. 당연히 하는 거야. 숙제는 당연히 안 하면 지금 못 알아듣으면 지금 물어봐봐. 다시 설명해 줄게. 습관부터 바꿔야 된다. 습관부터. 말씀하세요. 리뷰하라는 거. 영상은 전부 다 보라고. 네. 12월 19일 거 전부 다 보라고. 그러니까 쉽든 어렵든 내가 무슨 말 하든 무조건 다 받아라는 거야. 무조건 다 받아라는 거야. 자 그리고 유적분 오늘 한 것에 대한 숙제가 너무 없다라는 게 찜찜해서 내가 미리 해놨지. 봐봐. 요거를 풀어온다. 근데 이건 오늘 한 내용은 똑같아. 근데 거기에 수능 기출이다. 수능 기출이라고 하면 27번 수준인데 요거는 내가 변준이한테 따로 연락을 줄 거고 방금 내가 준 5문제가 5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 이적분 1단원의 수능 기출 문제 중에 우리가 풀 수 있는 숙제 풀어야 된다. 숙제가 공부 양은 적은데 똑바로 하라고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거다. 진짜다. 이게 내 진심이다. 진심. 똑바로 하라고 풀어내야 돼. 한마디만 더 할게. 수요일날 또는 토요일날 정해진 시간 안 오면 바로 전화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와서 수업을 지난주에 한 게 너무 적었기 때문에 추가로 질문하기 적다 치자. 아무거나 질문해도 된다. 아무거나 질문해도 되고 기하부터 물어봐도 되고 영어 물어봐도 되는데 영어 물어보진 않겠지만 물어봐도 된다. 나한테 국어 빼고 다 물어봐도 되는데 농담이 아니고 어쨌든 수요일하고 토요일날 정해진 시간에 와가지고 내 앞에서 뭐 예를 들면 현민이가 이미 다 했다고 요거 하겠다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내가 같은 교육청 문제 풀면서 막 시험 물어보고 뭐 그런 태도는 좋고 내가 이렇게 주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지난주 했던 거랑 지금까지 했던 것에 대한 정리정돈 1번 그리고 태원이가 숙제가 제출이 되고 다 똑같이 나가야 된다. 쌓여가지고 그게 두 가지 이유. 말해보세요. 저 찍어놔도 되나요? 당연하죠. 당연히 찍어야죠. 알아들었지? 수요일에 저번 숙제 했던 것 중에서 던졌죠. 당연하지. 그리고 그 외에도 상관없고. 얼마인 줄 아나? 그
그리고 원영아, 내 말 잘 들어. 그러니까 네가 네 착한 놈이야, 맞아. 네 착한 놈이면 알겠어. 근데 네가 숙제하는 습관이 안 들어져 있거든. 말도 안 되는 거거든, 고3이. 네가 이게 말도 안 된다라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인식돼야지 내랑 타격 받아가지고 나중에 막 20명씩 같이 막 공부할 때 이게 돼. 자, 그리고 이 둘은 내 생각에 할 것 같아. 할 것 같으니까. 야, 이태월, 이거 다 하라고 니한테 얘기 준 거다. 됐지? 태월 수요일날, 토요일날 몇 시에 보기로 했노? 근데 수요일날 입마 올 때 와도 되고 상관없다.